할아버지는 세상 유일의 초신경 강자였고 아버지는 열대의 명문 가문의 가주였다. 하지만 회귀 후 당신이 한 첫 번째 일은 망설임 없이 가문의 장남 자리를 버린 것이었다. 퀸카 류여영도 그 일로 공개 이별을 선언했다. 모두가 당신이 미쳤다며 비웃어댔다. 고작 시급 재능 따위가 어떻게 가문의 비호를 포기할 수 있겠냐며 말이다. 사실 이곳은 개인과 현실이 융합된 세계다. 누구나 18세가 되면 재능을 각성하고 개인 속 만족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며 초월적인 능력을 얻게 된다. 전생엔 고작 시급 재능을 각성한 탓에 부모는 할아버지가 심연에 갇힌 틈을 타 할아버지가 남긴 신급 재능 각성권을 동생에게 줘버렸다. 심지어 당신을 보육원에 버려 방치했고 결국 만족전장에서 온갖 고생만 하다가 이족 강자들의 협공에 살해당하고 말았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다시 태어난 이번 생, 이런 수모를 다시 겪을 수는 없다. 망설임 없이 가문과 절연하고 집을 나왔다. 대문을 나서는 바로 그 순간 신비로운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다. 숙주님, 축하합니다. 속세의 이면을 끊어내어 유일한 주신급 재능을 각성했습니다. 레벨업 시 스탯 포인트를 10배로 얻습니다. 1레벨업이 남들의 10레벨업과 같습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 최고 재능도 고작 신급일 뿐이다. 당신은 올라가는 입꼬리를 억지로 참으며 이번 생엔 반드시 다짐했다. 나 망령이 무적의 모습으로 전쟁을 제패하리라. 고지어 초보자 세계에 입장할 시간이 다가왔다. 18세가 된 모든 사람은 강제로 그곳에 소환된다. 망령이 무작위로 소환된 곳은 숲속의 작은 오두막이었다. 전생에 처음 왔던 곳과 똑같은 모습이었다. 시립 망령님, 초보자 세계 입장을 환영합니다. 현재 위치는 92구역 18번 초보자 마을입니다. 초보자 보호 기간인 7일 동안은 사망하더라도 진짜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레벨과 능력치가 초기화됩니다. 초보자 세계에서 사용할 이들을 정해주세요. 망령은 곧장 다의 도공 방패라 이름 지었다. 이어 상태창이 눈앞에 나타났다. 전생과 모든 것이 똑같았지만 재능 칸에 새로운 재능 하나가 추가돼 있었다.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망령은 오두막을 나와 NPC를 찾으러 권장으로 향했다. 초반 NPC들은 유일 퀘스트를 가지고 있고 먼저 잡는 사람이赢자였다. 남들이 정신 차리기 전에 가장 쉬운 퀘스트부터 받기로 했다. 망령이 먼저 찾아간 NPC는 마을의 늙은 의사였다. 딸을 구해달라는 퀘스트가 있었다. 퀘스트를 수락한 뒤 망령은 바로 마을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 상대해야 할 적은 1레벨 몬스터인 늑대 요괴들이었다. 녀석들은 흑골 협곡 입구를 막고 있었다. 이런 잔챙이 늑대들은 망령에게 식은 죽먹기였다. 늑대들을 몇 마리 잡자 망령은 점점 감을 잡기 시작했다. 한 마리씩 잡는 건 너무 느리다고 판단했다. 효율을 높이기 위해 몹을 몰아잡기 시작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100마리가 넘는 늑대 요괴를 전멸시켰다. 경험치가 100%에 도달했고 레벨이 바로 1로 올랐다. 축하합니다. 1레벨이 되었습니다. 스탯 포인트 100점을 획득했습니다. 주신급 재능의 효과로 10배인 1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망령은 뛸듯이 기뻐하며 이 포인트들을 즉시 모든 능력치에 골고루 투자했다. 공격력에 200포인트를 투자했다. 방어력에 200포인트를 투자했다. 민첩에 200포인트를 투자했다. 만화에 200포인트를 투자했다. 체력에 200포인트를 투자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 공격, 방어, 민첩은 일정하게 올랐고 체력과 만화는 10배 비율로 늘어났다. 스탯을 올린 후 망령은 자신의 능력치를 보고 만족했다. 동급 고수들보다 훨씬 강력한 수치였다. 게다가 앞으로 레벨이 오를수록 얻게 될 추가 포인트는 더 많아질 것이며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질 터였다. 그때 늑대 보스가 천천히 다가왔다. 3레벨 늑대왕이었다. 녀석의 체력은 무려 14만이었고 공격력과 방어력도 130이나 됐다. 지금의 1레벨 신입은 절대 이길 수 없었다. 보통의 1레벨 신입들은 레벨업 포인트가 100점 뿐이라 능력치를 골고루 나눠도 공방 수치가 40을 넘지 못한다. 이 늑대의 방어조차 뚫을 수 없고 이기는 건 꿈도 못 꿀 일이다. 다른 몹을 잡아 레벨을 올린 뒤 나중에 다시 와야 하는 상대였다. 늑대왕이 흉포한 눈빛을 번득이며 이빨을 드러낸 채 화살처럼 망령에게 달려들었다. 동시에 포효가 골짜기를 올렸다. 반면 망령은 비웃음을 지어 보였다. 망령의 방어력은 이미 200이 기었고
늑대와의 공격력은 고작 130이었다. 가만히 서서 맞아준다고 해도 망령은 상처 하나 입지 않을 것이다. 망령은 움직이지 않고 뒷짐을 진 채 서 있었다. 피할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초보자용 칼을 단숨에 휘두르자 압도적인 공격력에 달려들던 늑대왕이 단칼에 뒤로 튕겨 나갔다. 늑대왕의 가슴에 뼈가 보일 정도의 상처가 생겼고 머리 위로 거대한 데미지가 떴다. 망령은 기세를 몰아 추격했다. 사정없는 연속 공격을 퍼부었다. 능력치가 대폭 상승한 망령의 민첩성은 무려 212에 달했다. 늑대왕의 민첩은 126분이라 망령의 속도를 전혀 따라오지 못했다.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으며 공격이 계속 이어졌고 무려 30분 동안 난타한 끝에 2000번 가까이 칼질을 당한 뒤에야 늑대왕의 체력 14만이 바닥났다. 녀석의 사체 옆으로 장비 아이템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다. 3레벨 보스 늑대왕 처치 경험치 3000점을 획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2레벨이 되었습니다. 스택 포인트 200점을 얻었습니다. 주신급 재능의 효과로 10배의 2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망령은 다시 스탯을 골고루 분배했다. 각 스탯이 400점씩 올라갔다. 이제 공격과 방어 수치가 600을 돌파했다. 망령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주신급 재능이 있는 이번 생에 보호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전장에 나가며 아무도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다. 고지어 망령은 떨어진 늑대왕의 장비를 확인했다. 일반 등급 아이템 늑대왕 가죽 갑옷 방어구 아이템이다. 착용 시 방어력이 20 증가한다. 초반에는 꽤 쓸만한 능력치였다. 갑옷을 챙겨 입은 뒤 망령은 흙을 협곡 안으로 향했다. 하지만 망령은 몰랐다. 방금 늑대왕을 처치한 이 사건이 초보자 세계는 물론이고 지구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임을. 그와 동시에 월드 공지 사항이 초보자 세계 전체에 울려 퍼졌다. 블루스타 초보 월드보스 첫 처치 달성. 보상으로 좌우 능력치 1000포인트 획득. 순간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나왔다. 세상에, 올해 신입들이 이렇게 세다고? 난 이제 막 초보자 마을을 나왔는데 벌써 월드보스를 잡은 사람이 있네. 이 나의 도순이란 사람이 누구지? 진짜 엄청나게 대단하네. 설마 신급 특성을 각성한 거 아니야? 누구는 아직 초보자 마을에서 헤매는데 누구는 벌써 보스 첫 처치를 하다니. 초반엔 한 팔 앞서면 계속 앞서가는 거지. 엄청난 파장이 일기 시작했다. 이번에 초보 월드에 진입한 블루스타 신입은 무려 10억 명에 달했다. 이들은 만 개의 구역으로 나뉘었고 구역마다 100개의 초보자 마을이 있다. 마을마다 1000명의 신입이 배치됐으며 마을마다 처한 환경도 제각각이다. 난나는 NPC와 퀘스트도 다르지만 모든 초보자 마을의 NPC가 주는 퀘스트와 좋아하게 되는 야생 몬스터의 실력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이제 막 초보 월드에 들어와서 전부 레벨 0인 신입들에게 월드 보스 처치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망령은 월드에 온 지 1시간도 안 되어 벌써 첫 번째 보스를 처치했다. 그 가치는 전 세계를 뒤흔들기에 충분했다. 다른 한편 각 가문과 거대 기업들, 심지어 각국 군 관계자들까지 모두 이 소식을 본국으로 전달하고 있었다. 영국 군부대에서도 소식이 전해졌다. 올해 신입 중에 괴물 같은 녀석이 하나 나타났군. 작년에 월드 보스 첫 처치 기록이 월드 진입 후 3시간 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녀석도 신급 특성을 각성한 천재였지. 올해는 그보다 3시간이나 더 빠르군. 나의 도순 아이디를 보니 우리 영국 신입 같은데 어쩌면 이번 기수 영국 신입 중에서 무적의 괴물이 탄생할지도 모르겠어. 동시에 다른 나라 군부에서도 움직였다. 조사해봐. 나의 도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자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 찾아내면 우선 포섭부터 시도하고 회유가 안 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살해라. 절대 성장하게 둬선 안 된다. 영국 강남성 왕가 내부에서도 왕가 고위층들은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왕립의 아버지이자 가주인 멍성천이 위풍당당하게 말했다. 보통 신급 특성을 가진 천재라도 보스 첫 처치까진 최소 3시간은 걸렸지. 그런데 이번엔 1시간도 안 걸렸다니? 이건 분명 내 아들 왕통의 솜씨다. 왕인의 어머니 아녀설도 거들었다. 우리 텅이는 신급 특성을 2개나 가진 천재잖아요. 다른 신급 특성 보유자들보다도 훨씬 강력한 게 당연하죠. 1시간 내 보스 처치도 당연한 결과예요. 왕가의 왕통 같은 천재가 났으니 이제 우리 가문의 앞날도 탄탄대로일 겁니다. 그들은 지금 매우 다행이라 생각했다. 신급 특성석을 왕님에게 주지 않고 왕통에게 준 선택이 옳았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지금의 상신 특성을 가진 천재가 탄생했다. 왕가의 영원한 번영이 보였다. 반면 주제도 모르는 왕인 그 녀석은 동생 왕통을 질투하기까지 했으니 정말 배은망덕한 짓이 아닐 수 없었다. 아버지까지 협박하며 신급 특성석을 내놓지 않으면 인연을 끊겠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참으로 우습고 불효낙심한 놈이었다. 이미 가문을 떠난 놈이지만 만약 왕린이 이 사실을 안다면 동생이 이룬이 엄청난 성취를 보고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 가문과 인연을 끄는 그 결정을 말이다. 하하. 하지만 정작 초보 월드 안에서 그들이 기대하던 왕통은 아직 필드에서 2레벨 사냥터를 도는 중이었다. 그는 이제 막 1레벨을 달성했을 뿐이었고 2레벨이 되려면 최소 30분은 더 걸려야 했다. 두 개의 신급 특성이 있다고 해도 첫 번째 보스를 잡으려면 최소 3레벨은 되어야 했고 아무리 빨라도 2시간은 걸릴 터였다. 월드 공고를 본 왕통도 매우 경악하고 있었다. 대체 누가 이렇게 빨리 보스를 잡은 거야? 말도 안 되게 빠르잖아. 한편 주인공 망령은 바깥 세상의 소라는 전혀 모른 채 현재 협곡에서 의원의 딸을 찾고 있었다. 방금 왕린의 머릿속에 올린 알림은 월드보스 첫 처치 보상뿐만이 아니었다. 92번 구역과 18번 마을 채팅창에도 두 개의 공고가 더 떠 있었다. 축하합니다. 시립 나의 도승 늑대왕 처치 92번 구역 보스 첫 처치 달성 보상 자유 등력치 500포인트 축하합니다. 시립 나의 도승 늑대왕 처치 18번 초보자 마을 보스 첫 처치 달성 보상 자유 등력치 100포인트 세 가지 보상을 합치면 총 1600포인트였다. 분배는 나중에 천천히 하기로 하고 우선 의원의 퀘스트부터 완료하기로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망령은 협곡에서 의원의 딸을 찾아냈고 곧장 그녀를 데리고 마을로 돌아왔다. 마을 광장에 도착하니 벌써 퀘스트를 받으러 온 신입들이 꽤 많았다. 왕린이 딸을 데리고 나타나자 의원은 감격에 겨운 얼굴로 급히 달려와 딸의 상태를 살폈다. 다친 곳이 없는 걸 확인한 그는 장도 한 자루를 왕린에게 건네며 퀘스트 완료 보상을 주었다. 퀘스트 의원의 딸 구출 완료 축하합니다. 그린 등급 아이템 획득, 오효도 획득. 왕린은 장도를 건네받아 아이템 정보를 확인했다. 그린 등급 한철도 표가 공격력 300 증가. 장비 등급은 총 7단계로 나뉘는데 일반 화이트, 우수 그린, 고급 블루, 완벽 퍼플, 서삭 오렌지, 전설 골드, 싱화 레드 이 우효도를 얻었으니 이제는 마을 밖 5레벨 이하 사냥터에서는 망령이 무적의 자태로 군림할 수 있게 됐다. 초반에 이 우효도가 있다며 사냥 속도가 몇 배는 빨라질 것이다. 이어 왕린은 나의 이장 NPC에게 향했다. 지금의 왕린이라면 이장이 주는 첫 번째 퀘스트를 받을 수 있다. 이 퀘스트는 왕린을 빠르게 4레벨까지 올려줄 뿐만 아니라 상당한 능력치 포인트도 제공한다. 망령이 방금 NPC 의원에게 퀘스트를 완료하는 모습은 이미 18번 마을에 많은 신입이 지켜보았다. 여기저기서 부러움과 질투 섞인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초반 시간은 금보다 귀한 법. 왕린은 채팅창 따위에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왕린이 마을 이장 앞에 서자 이장이 말했다. 용감한 모험가여. 방금 의원의 딸을 구해오는 모습을 내 똑똑히 보았네. 자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네. 즉시 왕린의 앞에 퀘스트 창이 떠올랐다. 퀘스트 멧돼지대 소탕. 퀘스트 내용 마을을 위해 마을로 내려와 농작물을 해치는 멧돼지들. 멧돼지를 처치한 후에 드랍되는 송곳니를 가져오면 증표로 인정해주지. 송곳니 5개당 천장에게 자유 스텝 포인트를 받을 수 있어. 최대 500마리까지 가능하다. 수락하시겠습니까? 왕린은 망설임 없이 수락을 선택했다. 그리고 광장을 떠나 발걸음을 옮겼다. 이 퀘스트는 겉보기엔 멧돼지 처치수에 따라 보상을 교환하는 방식이지만 왕린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이 임무에는 숨겨진 퀘스트가 있다는 것을. 멧돼지를 500마리 이상 처치하면 5레벨 보스인 멧돼지 왕이 나타난다. 이 멧돼지 왕을 처치하면 천장에게서 스킬북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초보 단계인 10레벨 이하 보스는 스킬북과 보물 상자 드랍률이 극히 낮은 법, 스킬북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망령이 놓칠 리 없었다. 마을 밖 농경지에 도착하자마자 날뛰고 있는 멧돼지 무리를 발견했다. 멧돼지는 2레벨 몬스터로 그때 요괴보다 훨씬 강했지만 망령 앞에서는 그저 사냥감일 뿐이었다. 망령은 아껴두었던 1600 스탯을 분배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기본 정리인 초보자용 칼을 정교한 황철도로 교체했다. 순식간에 망령의 공격,
방어, 민첩은 930점이 됐고 마다와 체력은 9300점에 도달했다. 스택 10배 획득 특성이 있으니 망령은 만능 육각형 전사가 되기로 했다. 모든 방면에서 약점이 없는 그야말로 무적의 상태. 공격만 높고 체력이 낮거나 방어만 높고 민첩이 낮은 불균형한 직업은 망령이 고려할 대상이 아니었다. 멧돼지들은 망령을 보고도 겁내지 않고 한 마리씩 포위망을 좁혀왔다. 가장 앞에 있던 멧돼지가 날카롭고 긴 두 송곳니를 앞세워 망령을 향해 곧장 돌진했다. 망령은 몸을 틀어 가볍게 피했고 멧돼지가 스쳐 지나가는 순간 되돌아 단칼에 베어 넘겼다. 멧돼지는 그대로 허리가 잘려나갔다. 현재 망령의 공격력은 한철도 덕분에 1232점에 달했다.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멧돼지의 방어력을 깎고 1000점 이상의 데미지를 입힐 수 있었다. 멧돼지를 처치하자 평범한 멧돼지 송곳니 하나가 떨어졌다. 2레벨 멧돼지 처치 완료. 초보자 세계에서는 자신과 레벨이 같거나 더 높은 몬스터를 처치해야만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 자신보다 낮은 레벨의 몬스터를 잡으면 경험치를 얻지 못한다. 난적 전장의 본질은 종족 간의 쟁패와 사륙을 통한 진화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칙상 약한 몬스터만 잡는 유저를 키워줄 리가 없는 것이다. 비록 경험치는 더 얻을 수 없었지만 망령은 멧돼지 사냥을 멈추지 않았다. 먼저 500마리를 채워서 보스 멧돼지 왕을 끌어내 처치하고 숨겨진 임무 조건을 완료한 뒤 떠날 계획이다. 어차피 현재 망령의 실력이라면 500마리 사냥은 시간 문제일 뿐이었다. 게다가 드랍되는 송곳니로 천장에게서 스택 포인트도 바꿀 수 있으니 절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15분 후 망령이 300마리 넘게 더 사냥했을 때 거대한 멧돼지 한 마리가 숲에서 내려왔다.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이 멧돼지는 온몸에 바늘 같은 가시가 돋아 있었고 일반 멧돼지보다 23배는 더 컸다. 날카로운 송곳니 길이만 1m에 달했다. 녀석이 등장한 순간 18번 초보 마을의 채팅창에 공지 하나가 떴다. 공지 18번 초보 마을 밖 농경지에서 처치된 멧돼지 수가 500마리를 초과하여 5레벨 보스 멧돼지 왕이 분노했습니다. 멧돼지 왕이 나타났으니 보스를 처치하고 풍성한 보상을 획득하세요. 그 순간 18번 마을 채팅창은 발칵 뒤집혔다. 몇몇 사람들은 멧돼지 퇴치가 촌장의 임무인 걸 알았지만 멧돼지의 초기 레벨은 무려 2레벨. 위력이 대단해서 0레벨 신입은 데미지도 줄 수 없었다. 1레벨 신입들도 파티를 맺어야만 겨우 대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미 많은 이들이 짐작하고 있었다. 이건 분명 나의 도순 고수님의 솜씨라고.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멧돼지 왕을 보며 망령은 흥분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 멧돼지 왕만 잡으면 임무를 완료하러 돌아갈 수 있다. 멧돼지 왕은 5레벨 보스로 공격과 방어 수치가 모두 300을 넘고 체력은 무려 30만이 넘었다. 이 정도 위력이면 18번 마을뿐 아니라 전체 초보 세계의 망령 중에서도 대결 중에 아마 망령만이 상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신입들이었다면 오는 족족 죽어나갔을 터였다. 먼저 스택 포인트를 분배하자. 방금 레벨업을 해서 스택 포인트 3000을 얻었다. 망령은 모든 항목에 600점씩 투자했다. 현재 공격력은 1532점까지 올랐고 방어력도 1526점까지 상승했다. 이제 멧돼지 왕 정도는 식은 죽 먹기다. 어느새 많은 신입들이 몰려들어 망령과 보스의 대결을 구경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오자마자 보스의 공포스러운 위력에 겁을 먹었다. 사람들은 즉시 채팅창에 글을 올렸다. 세상에나 멧돼지 왕 공격력이 321점이나 돼. 난 1레벨까지 경험치 한참 남았는데 지금 체력이 고작 100점이야. 한 대만 스쳐도 바로 죽겠는데? 체력이 31만이라니 말도 안 돼. 방어력도 309점이나 됐잖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도 우리는 방어력도 못 뚫을 거야. 이 정도 보스를 지금 단계에서 누가 잡을 수 있겠어? 우리 도순 고수님이 지금 보스와 맞붙었는데 과연 이길 수 있을까? 힘들어 보여. 공격이랑 방어가 너무 높아. 체력도 장난 아니고 고수님 레벨도 3레벨 안 될 텐데 이기기 쉽지 않겠어. 왕리는 멀리서 나타난 이들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들 실력으로는 보상을 뺏을 수도 없으니까. 왕리는 칼을 들고 보스를 향해 달려들었다. 도약하며 단숨에 보스를 내리쳤다. 멧돼지 왕의 거대한 몸집은 피할 틈조차 없었다. 근력에 밀려 수십 미터를 튕겨나갔고 몸에 돋아있던 가시들이 우수수 잘려나갔다. 체력은 단숨에 1515점이 깎였다. 망령의 일격이 꽤 위력적이었지만
30만이 넘는 체력을 생각하면 처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옆에서 지켜보던 신입들은 완전히 굳어버렸다. 이내 채팅창에는 경악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도순 저분 진짜 괴물 아니야? 칼 한 번 휘둘러서 보스 체력을 1500 넘게 깎았어. 공격력이 최소 1800은 넘겠는데? 이게 지금 단계에 신입한테 나올 수 있는 수치야? 신급 특성 중에서도 매우 드문 공격력을 3배 정도 높여주는 특성인가봐. 거기에 들고 있는 정의 한 철도까지 대박이네. 이 정도 살상력을 보여주는 게 당연하네요. 이런 재능이 있다면 말이죠. 3레벨 높은 몹을 잡는 것도 문제 없겠어요. 같은 시각 망령은 여전히 멧돼지 왕과 싸우는 중입니다. 멧돼지 왕은 망령의 방어를 전혀 뚫지 못합니다. 망령은 거침없이 멧돼지 왕을 베어넘깁니다. 칼 한 번에 체력이 1515씩 깎입니다. 망령은 한 분에 20번 넘게 공격할 수 있죠. 채 10푼도 되지 않아. 멧돼지 왕의 체력 30만이 전부 바닥났습니다. 육중한 몸이 쓰러집니다. 그와 동시에 초록빛 하나와 흰색빛 2개가 터져 나옵니다. 축하합니다. 4레벨을 달성했습니다. 좌우 능력치 4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주신급 특성의 효과로 10배인 40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동시에 18번 초보자 마을 채팅창에 공지가 뜹니다. 5레벨 멧돼지 왕을 나의 도순이 처치했습니다. 보상으로 초록색 우수 보물 상자 1개와 좌우 능력치 1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공지가 뜨자 채팅창이 다시 한번 뒤집어집니다. 역시 이 보스도 나의 도수님이 잡았네요. 나의 도수님 진짜 대단하시네요. 3시간도 안 돼서 술풀로 잡다니 5레벨 보스를 잡은 나의 도수님은 우리 18번 초보자 마을에서 명실상부한 1인자입니다. 하하, 이 정도 실력이면 우리 마을뿐만 아니라 92구역의 100개 초보자 마을 중에서도 초보자 세계 전체를 통틀어 지구의 1만 개 구역 중에서 단연 압도적인 1위일 겁니다. 한편 망령은 보스를 잡고 기세가 올랐지만 바닥에 떨어진 장비를 확인하고는 보스를 처치한 고향감도 잠시뿐. 왕린이 바닥의 장비를 쳐다봤을 때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보스를 잡아 보상을 또 받긴 했지만 아쉽게도 보스 첫 처치 보상은 아니었죠. 보상이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 초록색 우수 보물 상자 하나와 능력치 100포인트 분이었죠. 왕리는 앞으로 다가가 방금 멧돼지 왕을 잡고 나온 전리품들을 살폈습니다. 일반 등급의 회복 물약과 만화 물약, 사용시 체력과 만화를 각각 1000씩 채워줍니다. 나쁘지 않네요. 망령을 놀라게 한 건 장비였습니다. 초록 등급의 긴 어금니 무릎 보호대, 장착 시 민첩을 200포인트나 올려줍니다. 초록색 우수 등급의 무릎 보호대는 초반 10레벨 이전 보스들에게서 나올 확률이 아주 낮습니다. 망령이 첫 처치를 한 게 아니었다면 아마 초록색 장비는 구경도 못했을 겁니다. 장비를 장착한 뒤 망령은 떨어진 멧돼지 어금니를 챙겨 초보자 마을 광장으로 돌아가 촌장을 찾아가 바로 퀘스트를 완료했습니다. 망령이 벌써 돌아온 걸 본 촌장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젊은 용사여, 벌써 돌아오다니 정말 대단하구려. 그대의 실력에 정말 깜짝 놀랐소. 사냥한 멧돼지 어금니를 어서 보여주게. 두둑한 보상을 주겠네. 망령은 멧돼지 어금니 500개와 멧돼지 왕의 어금니를 건넸습니다. 세상에, 용사여, 멧돼지 500마리뿐만 아니라 그 지독한 멧돼지 왕까지 해치우고 오다니요. 정말 용맹하십니다. 그대는 우리 마을의 영웅입니다. 마을의 골칫거리를 해결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소. 네, 능력치 100포인트뿐만 아니라 스킬북 한 권도 같이 주겠네. 나를 마침 촌장이 망령에게 스킬북을 건넵니다. 흰 히든 퀘스트 소탕 축제 완료. 그리고 초록색 우수 보물 상자를 엽니다. 내용물은 초록 등급 청옥 목걸이입니다. 우수한 초록색 장비죠. 현재로서는 민첩은 이미 충분합니다. 남은 포인트들을 배분해보죠. 망령은 1200포인트를 공격에 넣고 1포인트를 방어에, 1포인트를 체력에, 1포인트를 만화에 투자했습니다. 이제 망령의 스탯은 공격과 방어가 크게 올랐고 민첩과 체력, 만화도 안정적입니다. 5레벨 던전 흑풍채를 쓰는 건 식은 죽 먹기죠. 망령은 즉시 칼을 들고 돌진했습니다. 같은 시각 초보자 세계 9구역 43번 마을에서 엉텅이 3레벨 거대 곰 보스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공격에 거대 곰 보스는 체력이 다해 쓰러집니다. 곧이어 지역 보스 및 마을 보스 첫 처치 알림이 울립니다.
왕통은 2개의 척 처치 보상을 챙겼죠. 하지만 세계 보스 착 처치는 이미 망명이 먼저 달성했습니다. 그는 얻을 수가 없었죠. 지역 및 마을 보스 처치가 가능했던 건 망령과 구역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2보스를 처치한 원통은 잠시 초보자 세계를 떠나기로 합니다. 지구로 돌아가 왕가에 보고하려 했죠. 왕가에 나타난 원통은 주변 사람들에게 3시간 만에 지역 보스 착 처치를 마쳤다고 말했습니다. 마을 보스 착 처치도 포함해서요. 아쉽게도 세계 보스 착 처치는 놓쳤습니다. 이 상황을 가문 수뇌부에 보고하십시오. 말을 마친 그는 사라졌습니다. 다시 초보자 세계로 돌아간 것이죠. 그 세계에서는 초반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잠깐 보고하러 오는 건 괜찮지만 너무 오래 머물면 성장이 늦어지니까요. 보고를 들은 왕가 사람들은 모두 멍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2시간 전 세계 보스를 잡았던 나의 도순이 도련님이 아니라고? 이게 무슨 일이야? 2시간 전 세계 보스를 처치한 나의 도순이 왕통 소령이 아니었다니요. 왕가 전체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올해는 1시간도 안 돼서 세계 보스 착 처치자가 나왔다고요. 다들 당연히 그게 왕통 도련님일 거라 믿었죠. 하지만 사실은 달랐습니다. 정보원들은 즉시 이 사실을 수뇌부에 보고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왕성천과 가문 어른들은 순간 당황했습니다. 왕통은 대지의 기운을 타고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왕성천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왕통은 신급 특성을 2개나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세계 보스를 잡은 자가 따로 있다는 건데 당장 사람을 보내 조사하게. 그를 찾아내면 우리 왕가로 끌어들일 방법을 찾아봐. 포섭할 수 있다면 가장 좋고 혹시 거절하더라도 절대 원한을 사지는 마라. 재능이 이토록 무서우니 미래에 반드시 대륙을 호령할 인물이다. 왕성천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조사해보게. 어금 이상의 특성을 각성했지만 배경이 없는 인재들 말이야. 그들 중에 나의 도순이 있을 가능성이 높네. 곧바로 언가의 정보기관이 즉시 총동원되었습니다. 2시간 전 나의 도순이 월드보스 퍼스트 키를 달성하자 이 소식은 용국은 물론 블루스타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블루스타와 용국이 그 어떤 공식 세력이나 가문도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사람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나의 도순이라는 자가 배경 없는 평민 천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지금 블루스타의 모든 세력과 가문들이 그 정보를 조사하고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찾아내어 자기 세력으로 포섭하거나 친분을 쌓느냐에 따라 미래의 이득은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동안의 전례를 보더라도 월드보스 퍼스트 키를 달성한 자들은 사고로 죽지 않는 한 예외 없이 모두 명성 높은 초신급 강자가 되었습니다. 미래의 초신급 강자와 미리 연을 맺을 기회를 왕가는 절대적인 기회로 여겼고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왕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원통이 더블 신급 특성을 가졌음에도 퍼스트 키를 차지하지 못한 것을 보면 올해 나타난 이 천재는 그보다 훨씬 대단하며 살아남기만 한다면 난족 전장에서의 성취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들은 반드시 그의 정체를 먼저 알아내야 했습니다. 이 시각 용국 군부대에서도 수뇌부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하나의 명단을 입수했습니다. 올해 영국에서 5급 이상 특성을 각성한 신인 명단입니다. 명단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 몇 명을 추려냈는데 그중 월드보스 퍼스트 키를 달성한 나의 도순일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인물은 히든 특성을 각성한 가문의 천재 레이천이었습니다. 히든 특성은 때로 신급 특성보다 무섭지만 다만 현재 레이 가문에서 공식적으로 레이천의 퍼스트 킬 소식을 인정하지 않아 아직 확인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은 2개의 신급 특성을 보유한 강남 제1세가인 왕가의 왕통이었습니다. 현재 왕가 역시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마지막 한 명은 S급 특수 특성을 각성한 고아인 린샤오모입니다. 그녀는 부모를 잃은 뒤 강남의 한 보육원에서 지내왔는데 얼마 전 S급 특수 특성을 각성하면서 정부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이 3사람이 용국에서 퍼스트 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들입니다. 물론 많은 신입이 특성 각성 후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고 있어 의외의 천재가 해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군부는 이 3명을 중점적으로 살피는 한편 다른 시집들에 대한 조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 군정보요원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강남 원가에서 소식이 왔습니다. 월드보스 퍼스트 키를 달성한 자는 더블 신급 특성의 원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영국 열대 가문인 레이 가문도 연락이 왔습니다. 월드보스 퍼스트 킬의 주인공은 그들의 자제인 레이천이 아니었습니다. 군수 내부는 의아해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니라면 이제 링샤몽 한 명뿐인데 만약 그녀마저 아니라면 올해 영국의 엄청난 운동 고수가 링샤몽만 남게 되는데 그녀마저 아니라면 올해 우리 영국에서 엄청난 다크호스가 등장한 셈입니다. 이 무렵 강남의 류 가문에서도 가문의 수뇌부들이 나의 도순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문의 류루엔을 통해 미리 좋은 관계를 맺어두려 했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한다면 금상첨화였죠. 이런 절세 천재를 류 가문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만 있다면 가문의 크나큰 영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만약 그토록 찾아 헤매는 인물이 얼마 전 류루엔이 차버린 상대라는 걸 알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까요? 그 시각 초보자 세계 제1구역 12번 마을에서 링샤오멍은 S급 특수 특성을 바탕으로 이미 구역 보스와 마을 보스를 처치했습니다. 성장 속도는 더블 신급 특성의 원통에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왕님 오빠는 지금 어떻게 지낼까? 링샤오멍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원가는 정말 너무해. 내가 레벨을 더 올리면 반드시 왕님 오빠를 위해 복수해줄 거야. 다른 한편 902 구역 18번 초보자 마을의 필드 던전 구역입니다. 왕희는 이미 후풍채 산적들과 대치 중이었습니다. 문을 지키던 산적 4명이 왕희의 기세에 놀라 둘은 즉시 앞장서서 달려들었고 나머지 둘은 호각을 불어 더 많은 산적을 불러 모았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드는 두 산적을 향해 왕희는 가볍게 칼을 휘둘렀습니다. 왕희의 압도적인 공격력 앞에 5레벨 산적들은 그대로 신체가 분리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산적을 해치웠습니다. 5레벨 산적 처치, 경험치 50 획득. 다른 산적 역시 왕린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흑풍체의 대응은 빨랐습니다. 호각 소리를 듣고 수십 명의 산적이 쏟아져 나왔으며 계속해서 중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왕린은 망설임 없이 산적 대속으로 뛰어들어 일방적인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왕린에게는 경험치 덩어리일 뿐이었습니다. 포울된 산적들 사이에서 왕린은 일격에 하나씩 마치 낙엽을 쓸어내듯 베어 넘겼습니다. 불과 4-5분 만에 100명 가까운 산적을 처치했습니다. 꼭 알림음이 머릿속에 울렸습니다. 정말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산적을 소탕한 결과였습니다. 이어서 안내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축하합니다. 5레벨 달성. 자유 속성 포인트 500 획득. 띵! 주신급 특성의 증폭으로 10배인 50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왕리는 포인트 분배도 미룬 채 계속해서 산적들을 소탕해 나갔습니다. 다시 5분이 흐르고 수백 명의 산적이 추가로 쓰러졌습니다. 레벨업 알림이 다시 울렸습니다. 띵! 축하합니다. 6레벨로 상승했습니다. 자유 속성 포인트 600 획득. 띵! 주신급 특성의 증폭으로 10배인 60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좋았어. 또 6000포인트라니. 흑풍체 사냥을 모두 마치면 8레벨까지는 무난히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때 포인트를 모두 투자한다면 원인의 5대 속성은 만 단위를 돌파할 것입니다. 속성이 만 단위를 넘어서면 이번 신입들 중에서 누가 감히 왕기대 상대가 되겠습니까? 이전 기수들조차 50레벨 이하라면 원린을 당해낼 수 없습니다. 원린의 맹공에 겁을 먹을 남은 산적들이 뒤로 물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산채 안쪽으로 도망치는 그들을 왕린은 놓치지 않고 뒤쫓았습니다. 산채 내부로 진입하자 도망치던 산적들 뒤편에서 수십 명의 정예 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산채 곳곳에서 끊임없이 정예병들이 몰려왔습니다. 왕린은 방금 레벨업으로 얻은 11,000포인트를 전부 5대 속성에 분배했습니다. 각 항목당 2200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분배가 끝나자 왕린의 속성은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공격력은 단숨에 4932에 도달했고 왕린은 정예 산적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강력한 질풍참을 내질렀습니다. 만화가 5230이 소모되었고 왕린의 칼끝에 닿은 정예 산적들의 신체는 그대로 도경에 휩쓸렸습니다. 데미지 5232포인트 감소. 언데드에게 배인 정예 산적은
몸이 단칼을 찢겨 나갔습니다. 6레벨 산적을 처치했습니다. 경험치 60획득. 이어서 왕리는 옆에 있던 저의 산적을 공격합니다. 이번엔 스킬을 쓰지 않았습니다. 왕린이 저의 산적을 향해 거침없이 몰아붙이더니 연속 2번의 배기로 처치했습니다. 언데드가 산적대로 돌진에 휘졌습니다. 늑대가 양떼에 들어간 격입니다. 저의 산적들이 계속해서 쓰러집니다. 일반 산적 40여 명을 처치하고 저의 산적 100여 명까지 해치우자 머릿속에 레벨업 알림이 울립니다. 축하합니다. 7레벨로 레벨업 하셨습니다. 자유 스탯 7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주신급 특성 효과가 발동됩니다. 스탯이 10배 증폭되어 7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이제 산채에는 산적 100여 명만 남았습니다. 이때 산적들은 겁에 질려 왕린을 바라봅니다. 왕린의 기세에 완전히 놀려 감히 누가 이곳에 와서 우리 흑풍체를 어지럽히느냐 분노 섞인 외침이 들려옵니다. 고지어 온몸에 몬씨들 색이 험상궂고 강력한 산적 셋이 나타납니다. 왕린이 소리 나는 쪽을 봅니다. 흑풍체의 두목 3명이 등장했습니다. 저의 산적보다 조금 더 강하지만 언데드 앞에서는 여전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흑풍체의 두목들을 상대로 언데드가 즉시 질풍참을 날립니다. 지옥 언데드의 속도를 흑풍체 두목들은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칼날이 몸에 닿는 순간 흑풍체의 7레벨 대두목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7레벨 흑풍체의 대두목 처치, 경험치 70 획득. 이제 2명의 두목이 남았습니다. 언데드는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스킬을 하나씩 선물했고 그들은 단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7레벨 흑풍체의 2두목 처치, 경험치 70 획득. 7레벨 흑풍체 3두목 처치, 경험치 70 획득. 언데드가 남은 산적들을 봅니다. 망설임 없이 다시 일방적인 학살을 시작합니다. 이 부하들과 중간 보스만 다 잡으며 흑풍체 체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잠시 후 남아있던 100여 명의 정의 산적을 언데드가 모두 처치하자 산체 전체를 울리는 포효가 들립니다. 감히 내 부하들을 죽이다니 이 수많은 흑풍체 식구들을 죽고 싶구나. 구한대 도렐트 근육질의 외문방이 거하니 흑풍체 대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동시에 18번 초보자 마을 채팅창에 공지가 하나 뜹니다. 긴급 공지, 흑풍체 산적들이 전멸함에 따라 8레벨 보스 흑풍체 체주가 등장했습니다. 체주를 처치하면 막대한 보상을 얻습니다. 또 보스가 나타났어. 채팅창은 다시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안 봐도 뻔해. 분명 나의 도방 고수님이 하신 걸 거야. 고수님은 벌써 8레벨 보스를 잡으러 간대. 난 이제 겨우 2레벨인데. 정말 비교돼서 못 살겠네. 한편 흑풍체 안에서 왕리는 8레벨 보스 흑풍체 체주를 봅니다. 공격력 1101포인트, 방어력 710에 민첩은 600일, 생명력은 무려 75만입니다. 강하군. 왕리는 방금 얻은 7000포인트를 모두 공격력에 투자합니다. 먼저 공격력을 높여서 사냥 효율을 뽑고 나중에 밸런스를 맞춥시다. 공격력에 7000포인트를 더하자 왕린의 공격력은 1932에 300이 더해졌습니다. 이 보스 정도는 가뿐하게 압도합니다. 왕린이 곧장 체주를 향해 돌진합니다. 체주에게 달려듭니다. 체주도 즉시 구환내도를 휘두르며 맞섭니다. 하지만 격차가 너무 큽니다. 흑풍체 체주의 공격은 왕린의 방어력을 전혀 뚫지 못합니다. 반면 왕린이 질풍참을 쓰자 한 방에 체력 2만 이상이 깎입니다. 아쉽게도 스킬을 2번 쓰자 왕린의 만화가 바닥났습니다. 왕린은 공격 방식을 평타로 바꿉니다. 평타 한 대에도 만 이상의 데미지가 들어갑니다. 호활한 민첩으로 끊임없이 평타 세례를 퍼붓습니다. 3분 뒤 체주에 남은 체력 60여만이 전부 소진되었습니다. 초록빛 하나와 3개의 흰빛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8레벨 보스 처치, 흑풍체 체주를 잡아 경험치 8000 획득. 축하합니다. 8레벨로 레벨업 하셨습니다. 자유 스텝 8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주신급 특성 효과로 10배인 8000포인트의 스탯을 얻습니다. 그와 동시에 18번 마을 채팅창에 공지가 뜹니다. 8레벨 보스를 나의 도방인이 처치했습니다. 나의 도방인 축하합니다. 보상으로 초록색 정교한 보물상자 1개와 자유 스탯 100포인트를 드립니다. 순식간에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정말 미쳤다. 완전히 휩쓸고 있어. 8레벨 보스조차 고수님의 앞길을 막을 순 없구나. 나의 도방 고수님은 이번 기수에서 의심할 여지 없는 일이야. 흑풍체 안에서 왕리는 알리눔을 들으며 흡족해합니다. 곧장 바닥에 떨어진 아이템을 확인합니다. 물약새 병과 초록색 정교 장비 하나,
그리고 6대더 골드입니다. 언니는 정교 장비의 속성을 확인합니다. 정교 등급 검찰 경갑, 착용 시 생명력이 2000 증가합니다. 정교 등급 검찰 경갑, 착용 시 생명력 2000 증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어서 언니는 산채를 30분간 뒤져 납치됐던 마을 사람들을 구출한 뒤 그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초보자 세계에 꼭 밤이 찾아옵니다. 밤이 되면 붉은 달이 뜨고 필드의 모든 몬스터가 흉포해집니다.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빨리 복귀해야 합니다. 마을 광장으로 돌아와 촌장을 찾았습니다. 구출한 사람들을 촌장 앞에 데려가 임무를 완료합니다. 촌장은 매우 감격하며 말합니다. 용사야, 그대의 실력에 정말 감탄했네. 이것은 그대에게 주는 특별 보상이라네. 말을 마치고 촌장은 옥패 장식을 언니에게 건넵니다. 마을 사람 구출 임무 완료. 자유 스탯 1000포인트 획득. 건부 비기 획득. 언니는 옥패를 받아 아이템 정보를 확인합니다. 건부 비기. 알 수 없는 강력한 던전의 열쇠. 언니는 내심 기뻤습니다. 드디어 이걸 손에 넣었군. 이 건부 비기는 초보자 마을에 숨겨진 7레벨 던전 검수 묘지의 입장 열쇠입니다. 전생에도 많은 신입이 촌장의 세 번째 임무를 마치고 이 열쇠를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 입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 7레벨 던전의 위치를 아는 건 오직 왕님뿐입니다. 전생의 검수 묘지 입구를 운 좋게 찾은 자가 던전 클리어 후 얻은 엄청난 혜택들, 특히 검수 묘지 던전을 깬 후 얻게 된 그 신급 단일 공격과 범위 공격이 가능한 스킬, 신급 레벨에 도달하면 그 스킬은 신급에서도 무쌍을 찍는 존재다. 전신의 왕위는 이 강력한 스킬을 놓쳤지만 이번 생엔 반드시 손에 넣으리라. 기필코 차지해야 한다. 촌장에게는 사실 3단계 연계 퀘스트가 있다. 하지만 세 번째 퀘스트는 검수 묘지를 다 돌고 나서 받아도 된다. 다른 NPC들의 퀘스트는 대부분 레벨이 5레벨 이하인 초보자용이다. 지금의 왕린에겐 큰 도움이 안 된다. 자신의 초보자 통나무 집으로 돌아와. 언니는 18번 초보자 마을 채팅창을 열어 다른 이들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전생과 마찬가지로 아직 대부분 레벨을 올리지 못해 5레벨을 넘지 못했다. 언니는 독보적으로 앞서 있는 셈이다. 언니는 통나무 집에서 기다리기 시작했다. 서둘러 사냥하러 가지 않았다. 언니는 전생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밤이 찾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그 무렵 초보자 세계의 첫 번째 광역 보스가 우연히 누군가에 의해 생성될 것이다. 광역 보스는 보상형 보스로 체력이 엄청나게 많다. 일단 등장하면 보스가 나타난 구역 근처 100개 구역 내의 모든 플레이어는 포탈을 통해 보스 출현지로 가서 보스를 포위 공격할 수 있다. 마지막에 입힌 피해량에 따라 보상을 정산한다. 이런 보상형 보스를 언니니 놓칠 리가 없다. 전생의 언니는 보잘것없는 특성 때문에 보스 등장 시 섬레벨도 못 되어 이득을 거의 보지 못했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처치 보상을 받으리라. 이때 67구역 34번 마을 울갑 화염 산맥의 한 곳에서 한국인 초보자 무리가 2레벨 화염 몬스터를 사냥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 황금 화염 도마뱀을 잡았다. 순간 황금 도마뱀 몸에서 빛의 기둥이 솟구치며 화염 산맥 전체가 요동치기 시작했다. 산맥 아래 땅이 갈라지더니 산더미 같은 거대 황금 도마뱀이 지하에서 기어나왔다. 거대 황금 도마뱀이 입을 벌리자 화염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고 거대 황금 도마뱀이 내뱉은 화염 에너지 충격파가 앞에 있던 한국인 무리를 덮쳤다. 그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했고 즉사하고 말았다. 거대 황금 도마뱀의 너를 위로 거대한 숫자가 선명하게 떠올랐다. 100개 구역 보스 10레벨 황금 지룡. 동시에 세계 공지 소리가 들렸다. 67구역의 보스 출현 알림. 100개 구역 보상 보스 10레벨 황금 지룡. 인근 17구역부터 117구역의 모든 초보자는 포탈을 통해 보스 출현지로 이동해 보스를 처치하고 풍부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92구역 18번 마을의 통나무집. 세계 공지를 받은 언니는 기뻐했다. 드디어 왔구나. 보스에게 가는 포탈이 언니네 눈앞에 나타났다. 서둘러 갈 것 없다. 언니는 먼저 얻어둔 녹색 우수 보물 상자를 열어 청풍 투구를 꺼냈다. 착용 시 생명력이 2000 증가하는 효과다. 투구를 착용하자 언니네 장비창은 단과 같이 바뀌었다. 한철도 녹색 우수, 늑대, 가죽 갑옷, 일반,
긴 어미 무릎 보호대 녹색 우수, 청옥 목걸이 녹색 우수, 흑철 견갑 녹색 우수, 청풍 투구 녹색 우수. 초보자 세계에서 차등 가능한 장비는 총 8개. 현재 원리는 6개를 모았고 신발과 반지면 풀세트다. 이어 스텝 포인트를 분배하기 시작했다. 현재 원리는 9,100포인트를 보유 중이다. 분배를 마친 원리네. 분배가 끝나자 망령의 능력치는 공격 14,032더 샘표 300, 방어 6,926더 샘표 20, 민첩 4,732더 샘표 200, 생명력 69,320더 샘표 4,000만화. 공격력은 14,000을 넘었고 생명력도 6만을 돌파했다. 이 정도 능력치면 10레벨 필드 보스도 상대가 안 된다. 민첩만 조금 낮을 뿐이다. 민첩은 이동 속도와 공격 및 반응 속도를 의미한다. 초반에 민첩이 아주 높을 필요는 없다. 망령은 자신의 민첩이 만나는 몬스터보다 높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몹들은 공격을 피하지 못하고 도망치려 해도 따돌릴 수 없다. 망령에게 가장 중요한 건 공격력이다. 압도적인 힘 하나가 모든 기술을 무력화한다. 스킬이나 평타의 살상력이 높아지면 망령의 효율도 기하급수적으로 뛴다. 곧바로 망령은 주저없이 포탈로 들어갔다. 같은 시각 17구역부터 117구역까지 수만 개의 초보자 마을 공지를 확인한 수천만 명 중 상당수가 포탈을 통해 100구역 랭킹 보스가 나타난 곳으로 향했다. 유효연은 74구역에 있었다. 그녀도 포탈을 타고 보스가 출현한 곳으로 이동했다. 꼭 수만 명의 시기비 보스 출현지에 도착했다.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사람이 모였다. 언니는 앞에 보스를 바라봤다. 10레벨 황금 지룡의 공격력은 1000, 민첩은 1, 생명력은 무려 1000만이었다. 언니에겐 평범한 수치지만 다른 신입들에겐 벅찬 상대다. 공격력 1000은 대다수 신입에게 버틸 수 없는 수준이다. 몇 대 맞으면 바로 죽는다. 유효연은 장건을 쥐고 앞으로 나가 일격을 가했다. 황금 지룡을 배웠지만 고작 400 정도의 데미지만 입혔다. 데미지가 400밖에 안 들어가다니 정말 무시무시한 보스네. 유효연은 속으로 감탄했다. 그녀의 4레벨 공격력은 아직 600 미만. 보스에게 줄 수 있는 피해는 한계가 있었다. 그때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황금 지룡아 머리 위에 거대한 붉은 데미지 숫자가 떠올랐다. 스킬 한 번에 무려 28,000이 넘는 데미지를 입혔다. 유효연은 멍해졌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주변에서 보스를 공략하던 모든 신입이 전부 넋을 잃었다. 저 한 방이 내가 100번 때린 것보다 세다니. 아씨, 이거 핵 쓴 거 아냐? 공격력이 10,000을 넘으려면 최소 30레벨은 돼야 하고 공격력에 몰빵해야 가능한 거 아니야?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공격력이 10,000을 넘는단 말이야? 모든 신입이 망령 쪽을 쳐다봤다. 오, 우리 92구역 사람이다. 나의 도박 월드보스 퍼스트 킬을 한 사람이야. 그가 여기 올 줄이야. 나의 도방의 공격력이 이렇게 괴물 같다니. 1시간 만에 월드 랭킹 1위를 한 이유가 있었네. 역대 기록을 다 갈아치웠어. 말도 안 돼. 저 나의 도방은 영국인 같은데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선 능력치가 말이 안 돼. 우리 대1국의 신급 천재도 저건 불가능하다고 각국 사람들이 왕님을 의심하자 영국 사람들도 반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왕님은 그들을 무시했다. 왕님은 보스 공격에 전력을 다했다. 왕님의 현재 만화는 약 7만. 망령의 시급마다 회복 특성으로 초당 1%씩 회복된다. 1초에 700의 만화를 회복하는 셈이다. 질풍참 스킬을 한 번 쓰는데 만화 14,000이 소모된다. 만화 7만으로는 질풍참을 5번 쓸 수 있고 그 다음엔 다시 만화를 채우기 위해 1분 30초를 기다려야 한다. 왕님은 망설임 없이 다시 질풍참 스킬을 쏟아부었다. 연속으로 4번의 스킬을 쓰자 황금 지룡아 머리 위에 거대한 빨간 숫자가 계속 솟구쳤다. 이 광경에 왕님을 의심하던 타국 신입들은 경악했고 영국 신입들은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그때 유연도 사람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았다. 저 나의 도방이 대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이미 가문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 반드시 저 사람의 정체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좋은 관계를 맺으라고 잘되면 연인 관계로 발전하라는 말까지 들었다. 어쨌든 월드보스 기록을 깬 괴물을 영문가에서 놓칠 리 없었다. 하지만 유연이 그의 정체를 확인했을 때 그녀의 눈동자가 급격히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기분이었다. 단시간에 파란을 일으키고
월드보스 기록을 경신한 것도 모자라 10시간도 안 되어 공격력만을 넘긴 괴물이 바로 왕님이었다니 유효연은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다. 왕님이 나의 도방이라니 신처럼 눈부신 이 시립 괴물이 자신의 전 남자친구라니 그녀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왕님은 분명 왕가의 신급 특성 각성석을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게다가 왕가와 절연까지 했다며 왜 상황이 이렇게 변한 거지? 설마 나를 속였던 건가? 이건 왕가와 짱 음모일 거야. 왕님이 외부의 주목을 피하고 조용히 성장하게 하려는 속셈이겠지. 왕가가 머리를 잘 썼군. 왕님은 나까지 속여서 결국 이별하게 만들었어. 그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지금도 왕님의 여자친구였을 텐데 왕님의 도움만 있다면 앞으로 난적 전쟁터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제 손으로 날려버리다니 그녀는 분해서 이를 갈았다. 왕님과 왕가가 너무나 가증스러웠다. 그녀도 잘 알고 있었다. 이제 왕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유연은 이 비밀을 알고는 보스 잡는 것도 잊은 채 곧바로 자리를 떠났다. 블루스타로 돌아가 이 비밀을 알리기로 했다. 보스 잡는 건 뒷전으로 미루고 그녀는 즉시 선택했다. 블루스타로 교환해 이 사실을 육아에 보고하기로. 육아가 미리 대비하고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왕가의 망령이 나타났고 신급 특성을 가진 왕등까지 있으니 왕가는 이제 승승장구할 것이다. 다른 세력이 알기 전에 육아가 먼저 왕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야 한다. 나의 도망이 바로 왕님이며 6년 전 가출했던 소년이라는 사실을 미리 왕가와 친해지기만 한다며 그렇게 하며 왕님과 헤어진 일로 왕가가 육아에 앙금이 남아있더라도 최소한 육아를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왕님은 당연히 모르고 있었다. 유여연이 눈치챈다는 사실을. 왕님이 바로 나의 도순이다. 물론 알려줘도 상관없다. 왕리는 애초에 숨길 생각이 없었다. 다만 왕리는 초보자 세계 진입 후 성장에만 전념하느라 외부 정보에 신경 쓰지 않았을 뿐이다. 왕리는 아직 모르고 있다. 자신이 달성한 월드보스 최초자치가 블루스타에 어떤 폭풍을 일으켰는지. 지금 망령은 이 백구역 보스를 공격 중이다. 골든 어스 드래곤 만화를 전부 소모하자 망령은 일반 공격으로 전환했다. 칼질 한 번에 보스 체력이 14,000씩 깎인다. 수만 명의 포위 공격 속에 보스의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다. 보스 체력이 1000만밖에 안 됐기 때문이다. 수만 명의 끊임없는 공세는 비록 한 사람당 수십 점의 데미지만 준다 해도 매우 위협적이었다. 마지막 체력이다. 망령은 보스 처치를 따내야 했다. 곧바로 망령이 스킬을 퍼부었다. 연속 5번의 스킬이 보스를 강타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보스의 체력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띵! 눈 깜짝할 사이였다. 보스의 체력이 순식간에 비워졌다. 띵! 축하합니다. 나의 도순님이 골든 어스 드래곤 처치 보상으로 면사 코인 1개를 획득했습니다. 잡았다. 망령은 크게 기뻐했다. 수만 명 사이에서 보스를 잡는 건 망령의 공격력이 아무리 높아도 막타를 차지하는 것은 운이 많이 따라줘야 했다. 이렇게 운이 좋을 줄이야. 면사 코인까지 얻다니 이건 정말 귀한 물건이다.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다. 난적 전장에서 한 번의 죽음을 면해준다. 목숨이 하나 더 생긴 셈이다. 초보자 기간이 끝나고 초보자 세계를 떠나서 난적 전장에 진입하면 죽는 순간 정말로 끝이다. 부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면사 코인 1개는 신급 장비보다 더 희귀하고 중요하다. 동시에 머릿속에 알림음이 울렸다. 띵! 10레벨 보스 골든 어스 드래곤 처치 경험치만을 획득했습니다. 띵! 축하합니다. 레벨이 9레벨로 상승했습니다. 자유 스텝 포인트 900 획득. 띵! 특성 증폭 효과에 따라 10배인 포인트 9,000점을 얻었습니다. 동시에 3개 공지가 떴다. 공지, 골든 어스 드래곤을 나의 도순이 처치. 지금부터 데미지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정산합니다. 이어서 망령의 머릿속에 또 알림음이 울렸다. 띵! 골든 어스 드래곤에게 입힌 데미지는 158만 3,788로 스텝 포인트 15,837점 획득. 보스 체력 100을 깎을 때마다 스텝 포인트 1점을 보상으로 준다. 망령의 데미지는 150만 이상이라 15,000점 이상의 포인트를 얻었다. 9레벨 승급 보상보다 더 많다. 백구역 보스 차지 보상이다. 보상 청산이 모두 끝난 뒤 모든 사람이 원래의 초보자 마을로 전송되었다. 18번 초보자 마을로 돌아온 뒤 왕리는 방금 얻은 포인트를 확인했다.
총 24,837점이었다. 다시 능력치를 크게 올릴 수 있다. 왕리는 공격에 4,837점을, 방어와 민첩에 각각 5,000점을, 생명력에 5,000점을, 만화에 5,000점을 투자했다. 순식간에 망령의 능력치는 공격 18,869, 방어 300, 민첩 9, 생명력 1, 만화 1. 그래, 맞아. 이 능력치는 이미 30레벨 유저들과 맞먹는다. 이어서 망령은 오두막을 나섰다. 마을 밖으로 나와 밤을 틈타 고블린 숲으로 향했다. 고블린 숲은 6레벨 모빙 고블린 부족의 거점이다. 지금 망령은 신급 스킬이 있는 7레벨 던전을 위해 준비하러 가는 중이다. 그 던전인 건수 묘지의 입구를 찾으려면 먼저 이 고블린 숲을 클리어해야 한다. 숲속 고블린 추장의 나무집 앞 침대 밑에 보물 상자가 숨겨져 있다. 상자 안에는 건수 묘지 지도가 있다. 이것은 전생에 망령이 알던 정보다. 망령이 고블린 숲으로 가는 동안 한편 블루스타의 르시 가문은 류후옌이 가져온 정보 때문에 가문 성친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뭐라고? 도세 최초 처치를 달성한 사람이 왕씨 가문의 그 소년 원민이라고? 르시 가주 류승이 믿기지 않는 듯 말했다. 맞아요, 아버지. 왕씨네가 꽁꽁 숨겼더군요. 원님과 그렇게 오래 함께 있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에게 이런 히든 특성이 있었을 줄이야. 류후옌이 대답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군. 그 나의 도순이 왕민이었다니 우리의 추측이 맞았던 모양이군. 무연이 돌아왔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군. 그 나의 도순이 망령이었다니 우리의 추측이 다 틀렸나 보구나. 류후옌의 둘째 숙부가 탄식했다. 전에 그와의 관계를 재고하라 했지. 너희 둘을 멀어지게 만들었구나. 우리 류가가 진룡을 놓쳤어. 지금으로서는 원가와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 원가가 비상하기 전에 우리 가문에 대한 앙금을 풀어야 해. 류슝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선물을 준비해라. 왕린이 직접 원가를 방문하겠다. 한편 초보자 세계에서는 왕린은 밖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 만약 알았더라면 왕린은 분명 비웃음을 터뜨렸으리라. 류가 사람들은 왕린의 성장이 왕가의 앙배라 믿지만 전혀 모르는 소리다. 왕린의 성장은 왕가와 아무 상관없다. 왕가 사람들조차 모를 것이다. 왕린이 나의 도순이라는 것을. 류가 가주가 선물을 들고 왕가에 가서 왕린이 나의 도순이라 알린다면 왕가 사람들의 표정은 참 볼만하겠지. 얼마 후 왕린은 고블린 숲에 도착했다. 6레벨 몬스터의 밀집 구역으로 일반 고블린은 6레벨, 대형 고블린은 7레벨이다. 강력한 고블린 산모는 8레벨에 달했고 최종 보스 추장은 무려 9레벨이다. 고블린 숲으로 들어가 왕린은 곡 중앙 구역을 찾아냈다. 고블린 부락이 있는 곳이다. 부락 밖을 순찰 중인 무리를 보고 왕린은 칼을 들고 과감히 돌진했다. 순찰을 담당하는 고블린들은 대형 고블린 1마리와 일반 고블린 4마리로 구성됐다. 왕린의 기세가 사나운 것을 보고 대형 고블린이 즉시 신호를 보내 일반 고블린 4마리가 맞서게 했다. 대형 고블린은 뿔나팔을 불며 부락에서 더 많은 동료를 불러냈다. 고블린들이 왕린에게 맞섰고 대형 고블린은 나팔을 계속 불어 부락의 동료들에게 운전을 촉구했다. 몸뚱이를 들고 달려드는 4마리에게 왕린은 단칼에 앞장선 고블린을 베어버렸다. 몸과 무기가 한꺼번에 동강났다. 고블린 위로 생명력이 18,739 줄어든 숫자가 떴다. 단일격에 생명력이 바닥났다. 딩! 6레벨 고블린 처치. 경험치 0획득. 이미 9레벨인 망령이 6레벨을 잡으니 당연히 경험치를 얻을 수 없었다. 하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망령은 남은 3마리를 바라보며 빠른 속도로 스킬을 3번 썼다. 한 칼에 고블린 1마리씩. 그야말로 체력 파소멸 마술이다. 눈 깜짝할 사이 눈앞에는 대형 고블린만 남았다. 그때 예기치 못한 순간 부락에서 수백 마리의 고블린들이 대형 고블린들의 인도를 받으며 쏟아졌다. 망령은 한 철도를 주고 무리로 뛰어들어 일방적인 도살을 시작했다. 불과 짧은 시간 만에 100마리 이상의 고블린이 죽어나갔다. 이때 부락 밖에서는 수백 마리의 일반 고블린과 100여 마리의 대형 고블린이 대치했다. 일반 고블린들이 접수가 되지 않자 대형 고블린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대형 고블린의 능력치를 본 왕린은 콧방귀를 뀌었다. 일반 놈들보다 별로 다를 게 없었다. 앞에 있는 대형 고블린을 향해 왕린이 점프 100기를 날려 대형 고블린의 팔다리를 잘라버렸다. 돌아서서 다른 놈을 마주하고 낙엽 쓸 듯 가볍게 처치해버렸다.
대형 고블린조차 왕린 앞에서는 전혀 저항할 힘이 없었다. 왕린 혼자서 고블린들을 포위하고 가로세로 닥치던 대로 베어 넘기자 마치 후우리가 몰아치듯 그 일대를 휩쓸어버렸다. 놈들은 닿기만 해도 부서져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악에는 겨우 몇십 마리의 대형 고블린과 100여 마리의 일반 고블린만 남았다. 이때 남은 놈들은 겁에 질려 왕린을 보았다. 이미 전의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때 불악 깊은 곳에서 괴성이 울렸다. 괴성 소리가 들리자마자 겁먹었던 대형 고블린과 일반 놈들이 일제히 흥분하며 시끄럽게 굴었다. 그리고 길을 비켜주자 가죽 치마를 입고 초록 지팡이를 든 10마리가 나타났다. 고블린 샤먼들이 등장한 것이다. 이 샤먼들의 실력은 대형 고블린보다 훨씬 강했다. 생명력은 이미 7천을 넘었으나 여전히 망령의 일격을 못 버틴다. 망령보다 민첩이 낮은 이 샤먼들은 망령의 공격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맨 앞에 선 고블린 샤먼은 그대로 망령의 칼날 아래 이슬이 됐다. 이를 본 다문 샤먼들이 초록색 지팡이를 휘두르기 시작하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워댔다. 지팡이를 크게 휘두르자 순식간에 초록색 광탄들이 망령을 덮쳤다. 하지만 망령의 방어력은 너무 높았다. 이미 1만을 넘긴 수치였다. 샤먼들의 800대의 공격력으로는 방어력을 뚫을 수 없었다. 이 광경을 본 고블린 샤먼들은 멍해지고 말았다. 공격이 전혀 먹히지 않으니 싸움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망령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더니 내 차례다라며 차갑게 말했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망령은 남은 샤먼 9마리에게 돌진했다. 가차없이 연속 공격을 퍼부었고 채 한 푼도 되지 않아서 샤먼들은 아무런 저항도 못한 채 망령의 칼날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그렇게 순식간에 망령은 놈들을 전부 쓸어버렸다. 망령이 남은 잔당들을 쳐다보자 놈들은 비명을 지르며 겁에 질려 불악 사방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망령은 다시 칼을 들고 추격했다. 이놈들을 다 잡아야만 불악의 대보스인 고블린 추장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남아있던 수백 마리의 고블린들이 망령에게 모두 처단되자 불악을 울리는 거대한 포효가 들렸다. 거구의 고블린 한 마리가 나타났다. 다른 놈들보다 선배는 더 컸으며 가죽 치마를 걸치고 온몸이 붉은색이었다. 매우 흉측하게 생긴 이놈은 바로 이 불악의 최종 보스 고블린 추장이었다. 동시에 18번 초보 마을 채팅창에 공지가 떴다. 공지 6레벨 구역 9레벨 보스 고블린 추장 출현 숲에서 고블린 추장을 처치하면 푸짐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공지가 뜨자마자 채팅창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감탄이 쏟아져 나왔다. 이제 모두들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 소동은 나의 도수님의 작품이라고. 고블린 숲에서 망령은 앞에 고블린 추장을 보았다. 생명력 91만, 공격력은 1000을 돌파했고 방어력도 900대에 달했지만 망령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그는 일반 고블린들과 체력이 좀 더 많은 거고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왕린이 발을 내딛자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튀어나갔다. 고블린 우두머리가 즉시 철퇴를 휘둘러 맞섰으나 격차가 너무 컸다. 왕린의 민첩이 훨씬 높았기에 그가 거대한 철퇴를 내리찍어 지면이 폭발하듯 갈라졌지만 왕린의 민첩이 훨씬 높았기에 그가 거대한 철퇴를 내리찍어 지면이 폭발하듯 갈라지며 크게 진동했다. 하지만 왕린은 가볍게 몸을 피해버렸고 이어 왕린이 스킬을 사용해 단숨에 뛰어올라 그의 몸을 단칼에 베었다. 괴로운 울부짖음과 함께 그의 머리 위로 붉은 숫자가 떴다. 질풍참 한 방에 체력 3만 6천이 깎였다. 현재 왕린의 만화는 12만, 스킬을 한 번 쓸 때마다 19,000의 만화가 소모되어 연속 6번까지 사용할 수 있었다. 약해졌을 때 끝내야 하는 법. 왕린은 즉시 스킬을 5번 더 쏟아부었다. 번개 같은 움직임 속에 5번의 질풍참이 고블린 우두마리의 몸에 장렬했다. 멍청한 머리로 반응도 하기 전에 연속으로 5대를 얻어맞아 체력 18만이 날아갔다. 만화가 바닥나자 왕린은 일반 공격으로 전환해 한 분 넘게 더 몰아붙였다. 고블린 우두머리는 60만 이상의 체력을 더 잃더니 91만이던 체력이 8만만 남게 되었다. 고블린 우두머리가 완전히 폭발했다. 몸에서 붉은 빛이 뿜어져 나오고 두 눈이 핏빛으로 변하며 광폭화 모드에 진입했다. 위력이 순식간에 2배가 되어 거대한 철퇴를 휘두르며 다시 왕린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광폭화가 되었어도
외력이 2배가 되었어도 그의 공격은 왕린의 방어를 뚫지 못했다. 그 사이 왕린의 만화가 거의 회복되었고 질풍참 3방을 다시 꽂아 넣자 남은 체력이 완전히 바닥났다. 거구의 고블린 우두머리가 쓰러지며 그의 몸에서 초록색을 포함한 2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몸에서 연봉한 2줄기 빛이 쏟아져 나왔다. 9레벨 보스 고블린 우두머리 처치 경험치 9,000 획득. 축하합니다. 10레벨 달성 좌우 능력치 1000포인트 획득. 주신급 특성의 효과로 10배인 1만 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동시에 18번 초보자 마을 채널에 공지가 떴다. 9레벨 보스 고블린 브락 우두머리가 나의 칼과 방패님에게 처치되었습니다. 보상으로 정교한 초록 보물상자 1개와 좌우 능력치 100포인트를 드립니다. 이번 공지는 큰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다. 다들 익숙해진 모양이었다.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였다. 9레벨 보스도 그를 막을 순 없었다. 칼과 방패 형님은 조만간 10레벨 찍으시겠네. 왕리님 정말 부럽다. 난 4레벨인데 5레벨 멧돼지 잡기도 힘들어. 같이 파티할 사람 없나요? 파티하면 경험치 나눠 가져야 해서 떨어지는 것도 별로 없고 남는 게 없어요. 이때 부쉐라는 닉네임의 유저가 나의 채널에 다급히 글을 올렸다. 칼과 방패 형님 계신가요? 급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급한 일이에요. 그는 단숨에 메시지 3개를 보냈고 다른 이들이 보고 한마디씩 거들었다. 칼과 방패 형님은 방금 9레벨 보스를 잡아서 전리품 챙기느라 바쁘실거려. 급한 일이면 개인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부슈가 서둘러 설명했다. 엄청난 기회예요. 우리 18번 마을에 큰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방금 몬스터를 잡다가 보상 던전 쟁탈령을 얻었거든요. 이걸 얻은 다른 초보자 마을들과 보상 던전을 두고 경쟁할 수 있습니다. 다들 보상 던전이 뭔지 아시죠? 우리 18번 마을이 이 보상을 차지하기만 하면 완전 대박 터지는 겁니다. 우리 18번 초보자 마을이 이 보상 던전을 차지한다면 정말 대박이 날 거야. 모두가 깜짝 놀랐다. 보상 던전은 매우 희귀하며 추가 스탯을 얻을 수 있는 던전이다. 1000개 마을 중 단 10개뿐이며 쟁탈에 성공해야 입장이 가능하다. 스탯 포인트를 쌓기 위해 4가지 모드로 나뉘어 있는데 전부 클리어할 경우 자유 스탯 8000점을 얻을 수 있다. 정말 엄청난 혜택이다. 쟁탈 방식은 바로 결투다. 쟁탈령을 획득한 2마을이 각자 1명씩 내봉에 대결하고 이긴 쪽이 보상 던전을 가게 된다. 무흑이 다시 흥분하며 말했다. 그 보상 던전 쟁탈령이 4개 있다. 나의 도순 형님이 우리 마을 최강이니 그분이 출전한다면 우리가 이길 확률이 아주 높다. 이 던전만 손에 넣으면 우리 마을은 바로 떡상이다. 날이 끝나자 18번 마을 채팅창이 발칵 뒤집혔다. 온통 다의 도순 형님을 찾는 글들뿐이었다. 하지만 이때 왕님은 채팅창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몰랐다. 왕님이 발견한 것은 방금 고블린 우두머리를 처치하고 드롭된 2개의 아이템이었다. 초록색 장비 아이템 하나와 나머지 하나는 스킬북 같았다. 왕님은 서둘러 아이템을 확인했다. 그린 가죽 장화 완제품. 세상에 정말 스킬북이 나오다니. 왕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스킬 신화 모든 것을 꿰뚫어 보고 은신까지 감지하는 스킬. 자신보다 100레벨 낮은 대상이라면 어떤 종족이든 5대 속성을 파악한다. 이를 본 왕님은 감탄을 금치 못했다. 세상에 신안이라니. 이 신기한 스킬은 전생에 아주 유용하다고 들었던 정말 실용적인 스킬이었다. 만족 세계에서는 오직 초보 기간 7일 동안만 몬스터의 속성을 자유롭게 볼 수 있다. 7일이 지나면 볼 수 없게 되는데 탐지 스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또한 몬스터를 제외한 만족 세계의 다른 종족들은 초보 기간이라 할지라도 속성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왕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지금은 몬스터의 속성만 볼 수 있고 다른 유저들의 속성은 볼 수 없었다. 하지만 신안을 얻었으니 이제 다르다. 이제부터는 이 세계에 들어온 어떤 종족이든 왕님보다 100레벨 이상 높지 않다면 왕님 앞에서 비밀이란 없다. 생각지도 못한 수확이었다. 앞서 매직 등급 보물 상자를 2번 열고도 레어 장비가 나오지 않았던 것은 운을 모으기 위해서였나 보다. 이번에 운이 제대로 펴져서 왕님에게 신급 스킬이 나온 것이다. 과장이 아니라 운이 정말 좋지 않다면 신급 보스를 직접 잡아도 얻기 힘든 귀한 스킬이다. 기분이 좋아진 왕님은 이어서 다른 초록색 장비의 속성을 확인했다. 매직 등급 그린 가죽 장화.
착용 시 민첩 200 증가. 스킬복을 얻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다. 다른 장비가 무엇인지는 상관없었다. 마침 멍님에게 신발 장비가 필요하기도 했다. 스킬을 배우고 장비를 모두 착용한 뒤 원님은 고블린 부락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번 수색의 목적은 7레벨 히든 던전으로 통하는 검수 묘지의 지도를 찾는 것이다. 원님의 기억에 따르면 전생에 이 지도를 공개했던 사람은 바로 이곳 고블린 우두머리 집 침대 밑에서 이 지도를 공개했던 사람이 말하기를 바로 이곳 고블린 우두머리 집 침대 밑에서 지도를 찾았다고 했다. 원님은 주변을 샅샅이 살피다 부락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나무집을 드디어 찾아냈다. 이곳이 고블린 우두머리의 집이 분명했다. 집 안으로 들어가 샅샅이 뒤진 끝에 침대 밑에서 보라색 상자를 발견했다. 언니는 깜짝 놀랐다가 이내 크게 기뻐했다. 상자의 설명을 확인해보니 무려 보라색 퍼펙트 등급의 상자였다. 퍼펙트 등급 보물 상자라니 지금 단계에서는 파란색 레어 등급 상자 하나 얻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하물며 퍼펙트 등급이라니 전생에 지도를 얻은 사람이 던전을 쉽게 클리어한 이유가 있었다. 알고 보니 그 지도는 퍼펙트 등급 상자 안에 들어있었던 것이다. 보라색 퍼펙트 상자에서는 100% 확률로 퍼펙트 장비가 나오고 1%의 낮은 확률로 황금색 에픽 장비가 나오기도 한다. 지금 퍼펙트 상자를 얻어 강력한 무기라도 하나 얻는다면 그야말로 학살이 가능해진다. 퍼펙트 등급 무기의 공격력 증가 수치는 2500에서 12500 사이다. 이것만 얻는다면 10레벨 이내에서는 적수가 없다. 언니는 간절히 기도를 올린 후 퍼펙트 보물 상자를 열기로 했다. 팅! 퍼펙트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숲의 반지 획득, 검수 묘지 지도 획득. 나온 것은 무기가 아니라 반지 아이템이었다. 반지는 만화 수치를 올려준다.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현재 원님은 만화가 꽤 부족한 상태였다. 스킬을 몇 번 쓰면 만화가 바닥났다. 원님은 시급마다 회복 특성이 있어 최대 만화가 높을수록 회복되는 속도도 빨라진다. 퍼펙트 숲의 반지를 착용하자 만화가 5만이나 증가했다. 거기에 낭뢰 스킬이 붙어 있었다. 만화 5만 증가와 함께 낭뢰술 스킬이 추가된 것이다. 오, 나쁘지 않은데? 낭뢰술은 공격력만큼 만화를 소모해 번개로 적을 공격하는 스킬로 공격력의 3배에 달하는 피해를 준다. 재사용 대기 시간은 60초다. 정말 괜찮은 스킬이다. 비록 쿨타임은 있지만 질풍참보다는 훨씬 강력하다. 장비를 제대로 갖춘 후 원님은 지도를 챙겨서 초보자 마을로 돌아갈 준비를 했다. 이때 18번 마을 채팅창에서는 여전히 나의 조순 형님과 연락이 안 됐다. 큰일이다. 쟁탈령을 획득한 다른 쪽 마을에서 벌써 우리를 재촉하고 있다. 상대 마을은 벚꽃국 사람들 같은데 태도가 아주 거만하다. 빨리 결투 상대를 내보내라며 우리를 짓밟고 싶어 안달이 났다. 무옥은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원님은 마을로 돌아가던 중이었다. 이때 원님은 채팅창을 열어 사람들의 레벨업 상황을 보려 했다. 그런데 접속하자마자 많은 사람이 쟁탈령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 원님은 잠시 오리둥절하다가 갑자기 기억을 떠올렸다. 전생에도 이런 일이 분명히 있었다. 18번 초보자 마을에서 누군가 보상 던전 쟁탈령을 얻었지만 안타깝게도 결투에서 패배했고 벚꽃국 팀에게 보상 던전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이다. 그 후에 그 보상 던전을 얻은 사쿠라국 초보자 마을은 모든 사람이 그 던전을 클리어한 덕분에 추가로 속성 포인트 8,000을 얻었고 그때부터 독보적으로 앞서 나가며 구역대 랭킹 10위권 마을이 되었습니다. 당시 원니는 기억하고 있었죠. 18호 초보자 마을에서 출전시킨 사람은 고작 5레벨이었는데 상대 쪽에서 보낸 녀석은 7레벨이었죠. 예, 이 녀석은 정말 운이 좋은 녀석이라 초반에 필드에서 보라색 퍼펙트 등급 상자를 주었거든요. 거기서 퍼펙트 등급 무기를 얻어서 공격력이 3000이나 올라갔고 첫날에 바로 7레벨을 찍은 겁니다. 초반엔 대적할 상대가 거의 없었죠. 이게 전생의 원닝이 알던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건 전생의 일일 뿐 이번 생엔 원닝이 있으니 녀석의 패배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고지요. 원닝은 채팅창에 바로 답장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이미 파악했습니다. 지금 필드에서 마을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호수님, 마을 광장에서 기다리세요. 도착하는 대로 바로 싸우러 가겠습니다. 지금은 초보 세계 진입 첫날이라 마을 채팅창만 활성화되어 있지만 진입 3일 차가 되면 구역 채팅창이 열릴 겁니다.
구역마다 마을이 100개씩 있고 3일 뒤엔 마을 랭킹이 공개되는데 평균 레벨 상위 30위 마을엔 보상이 있죠. 동시에 현실 세계 원가의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조금 전 육아에서 소식이 왔기 때문인데 육아 가주 유흥이 선물을 들고 온다더군요. 원가의 천재가 났다며 축하한다고요. 육아가 원가보다 조금 약하긴 해도 300레벨 이상의 신경 강자가 버티고 있는 가문이라 원가도 소홀히 대할 수 없었죠. 게다가 귀한 선물까지 들고 오니 대놓고 친분을 쌓으려는 뜻이었습니다. 당연히 유흥의 체면을 세워줘야 했죠. 원가 간부들이 생각하기에 유흥이 말한 축하 인사는 원가의 절세 천재가 났다는 것이니 분명 원통을 말하는 줄 알았습니다. 원통은 주얼 신급 특성을 가졌고 초보 세계 실적도 뛰어났으니까요. 나의 도방이라는 인물만 아니었다면 원통이 세계 최초로 월드 보스를 잡은 주인공이 됐을 겁니다. 유흥이 선물을 들고 축하하러 원가에 오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유흥과 육아 간부들이 도착했고 대강당에 채 들어가기도 전에 유흥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형님을 부르며 아들을 정말 잘 두셨다고 외쳤죠. 초보 세계에서 아주 이름을 떨쳤다면서요. 원성천과 간부들이 일어나 육아의 일행을 마중 나갔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원성천이 겸손하게 말했죠. 유형님 과찬이십니다. 유형님의 따님도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초보 세계 성적이 좋던데요. 유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절 돌리지 마십시오. 제 딸이 어찌 큰아드님과 비비겠습니까? 그 큰아드님 때문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무려 초보 세계 역대 기록을 깨뜨리셨더군요. 월드 진입 1시간도 안 되어서 월드 보스 첫 처치를 해내다니 앞날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말에 왕가 간부들과 왕성천 그리고 모용설까지 굳어버렸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신들의 큰아들이 역대 보스 퍼스트 킬 기록을 깼다고요? 진입 1시간 만에 월드 보스를 잡았다고요? 뭐지? 그 사람은 나의 도방 아니었나? 왜 갑자기 큰아들 얘기가 나오죠? 유흥은 설마 모르는 걸까요? 원가에서 그 신급 특성, 각성석을 큰아들에게 주지 않고 작은아들에게 줬다는 사실을요. 덕분에 작은애가 상신 특성을 얻었는데 설마 유형님이 착각한 걸까요? 원통을 원닝으로 오해한 건지 원닝이 잘 나간다고 믿는 모양인데 하지만 그것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설령 착각했다고 하더라도 작은아들 원통도 나의 도방이 아니고 보스 차 처치를 한 것도 아니거든요. 유형님 대체 그게? 막내 아들 원통도 제 칼방패가 아니고 세계 보스 차 처치도 못했습니다. 유형님 뭔가 오해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사람을 잘못 보셨거나요? 원승천이 말했습니다. 제 못난 큰아들은 이기적이고 제 말을 거역하며 가문과 절연하겠다며 저를 협박했죠. 동생 몫인 신급 특성 각성석을 자기에게 달라고 말입니다. 제가 거절하자 이미 우리 원가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겨우 시급 특성인 그의 잠재력으로는 세계 보스 차 처치는 불가능합니다. 더군다나 절대 제 칼방패일 리가 없죠. 유형님 뭔가 착각하신 거 아닙니까? 원승천이 류홍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류홍도 멍해졌습니다. 틀리지 않았소. 당신 큰아들 원님 말이여. 그가 바로 나의 칼방패여. 초보 세계에 입장한 후 1시간 만에 세계 보스를 처치했어. 게다가 109역 보스가 나타나자 그 보스마저 처치했지. 그의 공격력은 하루도 안 돼요. 만점을 돌파했어. 내 딸이 직접 본 일이니 가짜일 리가 없지 않소. 류홍의 말을 듣고 왕승천과 모용설, 가문수 외부 모두 멍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왕민이 정말 내 칼방패였다니. 게다가 초보 세계 입성 하루 만에 공격력이 만점을 넘다니. 세계 보스 착 처치는 물론이고 방금 109역 보스까지 잡았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이건 너무 말도 안 돼. 그들이 기대를 걸었던 원통은 언니네 신급 각성석을 가졌음에도 오히려 원닌에게 추월당했습니다. 현실이 어찌 이리 우스운지 원닌이 내 칼방패라니. 지금 보여준 잠재력이라면 앞으로 남쪽 전장에서 승승장구할 텐데 원닌에 대한 편견 때문에 본래 원닌의 것이었던 신급 각성석을 원통에게 줘버렸으니 거실에 있던 류씨 가문 사람들은 왕승천과 수배보의 반응을 보고 원통에게 줬다고? 거실에 있던 류씨 가문 사람들은 왕승천과 수배보의 반응을 보고 생각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원가의 반응은 연기가 아닌 듯했고 상황이 예상을 벗어난 모양이었습니다. 내 탈방패가 원가 큰아들 원리는 맞지만 원가와 언니는 정말 절연한 모양이군. 원가도 전혀 몰랐던 거야.
원린이 내 칼방패라는 사실을. 원린의 성장은 원가와 무관해 보였고 완전히 스스로의 힘인 듯 했습니다. 원가는 자식에 대한 편견으로 고집을 피우다가 원린의 신급 특성을 강탈했고 결국 원린과 완전히 남남이 되었죠. 원가는 천재 원린을 영영 잃은 셈입니다. 일이 아주 흥미진진해지는군. 현실은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왕형님, 원린과 절연했다니 우리는 이만 가보겠소. 원가엔 상신급 천재 원통이 있으니 미래가 충분히 밝지 않겠소. 류웅은 나를 마치고 일어나 폭언을 했습니다. 원승천이 답하기도 전에 류씨 가문 사람들을 데리고 떠났죠. 원린이 더 이상 원가 사람이 아니라면 이곳에 더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원린의 반감을 살까 봐서요. 천재를 차별 대우한 원가는 결국 괴물 같은 원린을 잃었습니다. 정말 제 발등을 찍은 격이죠. 류웅의 말은 뼈 아팠습니다. 원가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죠. 왕승천과 노용설은 당황했습니다. 일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안 돼. 어떻게든 원린과 연락해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해. 한편 92구역 18번 초보자 마을. 원린은 이미 광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입들이 오르르 몰려들었죠. 마을 광장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이 그를 에워쌌습니다. 도욱은 곧장 보상 던져 쟁탈령을 원린에게 건넸습니다. 칼방패 형님, 운전하기만 하면 이 쟁탈령이 결투장으로 보내줄 겁니다. 원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던전 쟁탈 규칙은 원린도 알고 있었습니다. 쟁탈령을 든 자가 응전하며 양측 모두 만족 세계로 이동됩니다. 결투를 위해 만들어진 전장 공간이죠. 거기서 상대를 꺾으며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승자는 보상 던전을 차지하죠. 원린은 쟁탈령을 받고 바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껴둔 자유 스탯 포인트를 먼저 분배하기로 했죠. 현재 원린의 스탯은 1100포인트. 상대할 사쿠라국 녀석은 보라색 에픽급 무기를 가졌고 공격력이 꽤 높았습니다. 그래서 방어력을 보강하기로 했죠. 공격에 2000포인트, 방어에 2100포인트, 만화에 2000포인트, 체력에 2000포인트, 민첩에 2000포인트를 투자했습니다. 분배를 마친 후 초록색 레어 보물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그린 가죽 갑옷이 나왔죠. 원린은 갑옷의 설명을 읽었습니다. 레어 등급의 그린 가죽 갑옷. 방어력이 400 증가합니다. 이 정도 수치면 레어 장비 중에서도 아주 훌륭했죠. 원린은 입고 있던 늑대 가죽 갑옷을 벗고 새 갑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장비창이 한 철도로 바뀌었고 레어 등급이었습니다. 가죽 갑옷과 어금니 무릎 보호대, 레어 등급 청옥 목걸이, 철제 견갑과 청풍 투구, 그린 가죽 장화, 그리고 숲의 반지까지. 숲의 반지는 보라색 에픽급입니다. 모든 부위를 다 갖췄고 전부 레어 등급 이상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보라색 에픽급이었죠. 현재 원린의 유용은 무시무시했습니다. 공격력 2866.9 더하기 300. 방어력 1302, 민첩 11732, 체력 139,320, 만화 4000, 139,320에 52,000 공격력, 벌써 2만을 돌파했습니다. 왕린은 벗어둔 일반 갑옷을 고욱에게 건넸습니다. 더 좋은 게 생겼으니 이건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쟁탈령을 가져온 보상이었습니다. 형님, 이거 정말 제게 주시는 겁니까? 고욱이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왕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난 레어 등급이 있으니 이건 필요 없다. 너라도 방어력 올리는 데 써라. 형님, 정말 최고십니다. 평생 모시겠습니다. 고욱이 무릎을 꿇으려 하자 왕린이 얼른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리고 쟁탈령을 주고 응전했습니다. 원린의 모습이 사라졌고 전장 공간으로 즉시 전송되었습니다. 동시에 전장 중계 화면이 마을 광장에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 모두가 결투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었죠. 사쿠라국이 44번 마을 쪽은 원린이 운전하자 이미 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쿠라국 채팅방에서 후쿠하라 이치로가 영국인이 운전했다고 말했어. 내가 어떻게 짓밟은지 다들 잘 보라고. 가라 후쿠하라 군 아주 박살을 내줘. 그를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죽여버려야 해. 0레벨로 떨어뜨려버리라고. 영국 초보자 마을 놈들을 겁주란 말이야. 앞으로 우리 사쿠라국 사람 보면 피하게. 후쿠하라 이치로가 희죽 웃으며 대답했어. 다들 지켜보고나 있으라고. 말을 마친 후쿠하라는 쟁탈령을 써서 다들 지켜봐. 가자. 후쿠하라가 쟁탈령으로 전장에 입장했어. 이때 화면에 망령과 후쿠하라가 준비를 마쳤지. 결투가 곧 시작될 거야. 망령이 시단 스킬을 사용했어.
그러자 후쿠하라의 능력치가 망령 앞에 훤히 드러났지. 후쿠하라 이치로 7레벨, 공격력 3775, 방어 970, 민첩 765, 체력 9100. 만화는 공격력이 좀 높긴 하지만 나머지는 평범한 수준이야. 이 정도면 왕린에겐 식은 죽 먹기지. 자신의 능력치가 훨씬 뛰어나거든. 후쿠하라는 탐지 스킬이 없어서 왕린의 레벨과 위력을 알지 못했어. 왕린을 마주한 그가 비웃으며 용기가 가상하다고 했지. 방금 쟁탈령을 받고도 도망친 녀석보단 훨씬 낫다면서 말이야. 하지만 안타깝군. 용기만으론 아무것도 못 받고 오늘 넌 나한테 패배할 거다. 이 보상 던전은 우리 거야. 사쿠라국 몸을 원린이 차갑게 보더니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 이런 놈이랑은 말 섞기도 귀찮았지. 얼른 해치우고 던전이다 따야겠어. 7레벨 던전을 깨러 가야 하니까. 검수 묘지로 말이야. 망령이 자신을 완전히 무시하자 후쿠하라의 눈빛이 차가워졌어. 어디서 이렇게 겉만을 떨어. 내 발밑에 깔리게 됐을 때도 그 표정을 지을 수 있나 보자. 그 말에 왕리는 대구 없이 한철돌을 움켜쥐고 그대로 돌진했어. 그러자 후쿠하라도 보라색 퍼펙트 등급의 무기를 들고 당도를 쥔 채 망령을 향해 달려들었지. 망령의 민첩이 훨씬 높아서 이동 속도는 물론 공격 속도와 반응 속도까지 압도적이었어. 망령을 몸돌리는 귀신 같았고 순식간에 후쿠하라 앞에 나타났지. 모두 그를 압도했어. 언니네 몸돌리는 귀신 같았고 순식간에 후쿠하라 앞에 나타나 단칼에 후쿠하라를 베었어. 언니네 민첩은 상대보다 10배가 높았고 속도 역시 10배 넘게 빨랐어. 돌진하던 후쿠하라는 깜짝 놀랐지. 언니네 칼날이 잔상처럼 달아드는 것만 보였거든. 그는 피할 방법이 없었어. 그 빠른 일격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정확하게 후쿠하라의 몸에 꽂혔어. 그러자 후쿠하라의 머리 위로 붉은 숫자가 떴지. 단 한 칼에 체력이 다 깎여버렸어. 일격 필살이었지. 후쿠하라 이치로 후쿠하라의 몸이 힘없이 쓰러졌어. 동시에 장비들이 오르르 쏟아졌지. 망령은 칼을 거두며 쓰러진 후쿠하라를 내려다봤어. 누구 앞에서 까부는 거야? 후쿠하라 이치로. 그는 망령의 말을 듣지 못했을 거야. 죽은 그의 모습이 서서히 사라졌거든. 초보자 오도막으로 부활하러 간 거지. 바닥엔 장비들만 덩그러니 남았어. 초보자 마을 전체가 이중대를 본 사쿠라국 사람들은 전부 넋이 나가버렸어. 맙소사 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말이 돼? 단 한 방에 우리 희망이 죽다니. 방금 똑똑히 봤어. 그 칼질 한 번에 후쿠하라 이치로에게 데미지가 2만 넘게 들어갔다고. 신입이 어떻게 데미지가 저래? 공격력이 대체 얼마인 거야? 최소 2만 천은 돼야 하잖아. 이 자식 핵 쓰는 거 아니야? 민첩도 높은데 공격력까지 말도 안 돼. 이게 초보자 단계에서 가능해? 설마 하루 만에 50레벨 이상으로 올린 거야? 50레벨이 넘지 않고서야 어떻게 공격력이 2만이나 나와? 영국 놈들 정말 비겁해. 핵을 써서 이기다니 이건 반칙이야. 공격력이 1000이 넘다니. 영국 놈들 정말 비열하군. 부정행위로 이기다니 말도 안 돼. 이건 불공평해. 비열한 영국 놈들. 보상 던전만 뺏어간 게 아니라 후쿠하라 군이 떨어뜨린 장비까지 전부 다 가져가 버리다니. 특히 저 보라색 퍼펙트 등급 무효는 저 무효를 손에 넣었으니 저 영국인의 실력이 또 폭등하겠군. 제길 완전히 다 잃었잖아. 양모 믿어. 당장 검사해봐. 반면 용국 18번 초보자 마을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나의 도방 형님 최고라는 채팅이 쏟아졌다. 그 시각 원리는 후쿠하라 이치로가 드롭한 아이템을 확인 중이었다. 보라색 퍼펙트 장비 1개, 초록색 우수 장비 1개, 일반 장비 3개와 골드. 원리는 보라색 퍼펙트 등급의 당도를 집어들어 그 속성을 확인했다. 보라색 퍼펙트 등급 용연도, 착용 시 공격력 3000 증가. 동시에 흡혈 스킬 부여. 오호, 부가 스킬도 있네? 언니는 조금 놀란 듯했다. 즉시 부가 스킬의 효과를 확인했다. 스킬 흡혈, 적에게 입힌 피해량의 50%를 흡수하여 자신의 생명력으로 전화. 재사용 대기시간 60초. 이 흡혈 스킬 제법인데? 피해 50%를 흡수한다니. 언니는 사용하던 한철도를 바로 빼고 이 용연도를 장착했다. 이어서 후쿠하라 이치로가 드롭한 물건들을 전부 가방에 넣고 곧바로 전장 공간을 떠났다. 같은 시각 18번 초보자 마을 채팅창에 공지사항이 하나 떴다. 공지 18번 초보자 마을을 축하합니다. 나의 도방이 보상 던전 쟁탈전에서 승리했습니다.
18번 초보자 마을 보상 던전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D. 초보자 마을 나의 도방이 보상 던전 쟁탈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번 초보자 마을 보상 던전 사용권을 획득했습니다. 딩 축하합니다. 나의 도방님이 최초의 보상 던전 쟁탈전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추가로 자유 속성 포인트 2000점을 보상으로 드립니다. 예알리문의 왕리는 멍해졌다. 최초로 보상 던전 쟁탈전에서 승리한 사람에게 자유 속성 포인트 2000점을 추가로 주다니 이건 왕린도 전생에 몰랐던 사실이다. 물론 전생에 왕리는 보상 던전 쟁탈전에서 이겨본 적이 없으니 당연히 알 리가 없었다. 하지만 추가로 받은 2000포인트에 왕리는 매우 만족스러워했다. 공지가 끝나자 18번 초보자 마을 광장에 순식간에 4개의 보상 던전 입구가 나타났다. 방금 획득한 보상 던전이다. 4가지 모드가 있으며 각각 4개의 입구를 나타낸다. 2레벨의 일반 모드, 5레벨의 하드 모드, 8레벨의 나이트메어 모드, 10레벨의 헬 모드까지 보상 던전을 획득한 초보자 마을에 모든 신입은 모드별로 한 번씩 입장할 수 있다. 클리어하기만 하면 해당 속성 포인트를 보상으로 받는다. 일반 모드 클리어 시 500포인트, 하드 모드 클리어 시 1000포인트, 나이트메어 모드 클리어 시 2000포인트, 헬 모드 클리어 시 5000포인트. 보상 던전의 인구들이 나타나자 18번 마을의 신입들은 너도 나도 도전하고 싶어 몸이 근질근질했다. 레벨 업에 추가로 속성 포인트를 얻을 기회니까 당연히 놓칠 수 없었다. 이 추가 포인트들 덕분에 그들은 다른 마을의 동급 강자들보다 강해질 수 있다. 각 모드에는 인원 제한이 없어서 몇 명이든 함께 도전할 수 있었다. 보상 던전을 입장하면 모두가 서로 떨어지게 되고 서로 다른 공간으로 전송되어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왕린이 큰 소리로 주의를 주었다. 보상 던전에 도전하는 건 좋지만 자기 실력에 맞게 행동하세요. 4가지 모드 모두 각자에게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레벨이 안 되는데도 하드 모드나 나이트메어 모드에 도전했다가 기회만 날리고 보상도 못 받을 겁니다. 3레벨 미만은 일반 모드 금지, 6레벨 미만은 하드 모드 금지, 9레벨 미만은 나이트메어 모드 금지입니다. 나이트메어 모드까지 포함해서요. 11레벨이 안 되면 헬 모드는 쳐다보지도 마세요. 그 말에 많은 신입이 고개를 끄덕였다. 왕님의 조언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던전으로 향하기 시작했다. 레벨이 부족한 신입들은 사냥터로 발길을 돌렸다. 모두가 상황을 파악한 모양이다. 왕리는 더 이상 말을 보태지 않았다. 이 보상 던전이 생긴 이상 초보자 마을의 전체 실력은 급상승할 것이다. 사흘 뒤 채팅창에 레벨 랭킹이 열리면 순위가 공개될 텐데 18번 초보자 마을은 꽤 괜찮은 순위를 기록할 것이다. 왕리는 방금 추가로 얻은 자유 속성 포인트 2000점을 쳐다봤다. 일단 포인트를 찍고 보상 던전을 깨러 가야겠군. 내일은 7레벨 히든 던전인 검수 묘지 던전을 공략하자. 2000포인트라 원리는 능력치마다 400점씩 투자하기로 했다. 순식간에 원린의 외압감이 다시 강해졌다. 현재 원린의 공격력은 새로 얻은 보라색 퍼펙트 등급 용연도의 효과까지 더해져 이미 24,000을 넘어섰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수치다. 10레벨의 이런 공격력이라니 30레벨 보스라도 원린 상대는 안 되겠군. 정말 차례타네. 이제 보상 던전을 깨러 가볼까? 왕리는 국장 일반 모드 던전으로 들어갔다. 전송 게이트를 통과하자 왕리는 어느 지하 궁전으로 전송되었다. 파라오의 지하궁. 지하 궁전 한가운데 파라오 지하 궁전이었다. 왕린의 앞에는 좁은 통로가 있었고 통로 끝에 미라들이 하나둘 나타나 왕린의 길을 가로막았다. 일반 모드 클리어 조건은 바로 이 지하 궁전에 있는 모든 미라를 처치하는 것. 이 미라들은 고작 2레벨 몬스터들이다. 왕린은 앞으로 돌진해 닥치는 대로 베어 넘겼다. 공격력이 1만이 넘는 왕린에게 이 미라들은 스치기만 해도 바스라졌다. 몇 분 후 왕린은 북도에 있던 미라 500구를 모두 해치웠다. 궁전 안으로 들어서자 이번엔 관석에서 파라오의 시신들이 기어나왔다. 파라오는 3레벨 몬스터였다. 왕린은 용연도를 들고 달려들었다. 이 파라오 무리까지 처치하고 나면 드디어 클리어다. 일반 모드 아리다. 시간은 별로 걸리지 않았다. 왕린은 궁전 안의 파라오들을 전부 소탕했다. 긴 축하합니다. 보상 던전 쉬운 모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자유 속성 포인트 500점을 획득했습니다. 성공적으로 클리어한 후 왕린의 모습이 밖으로 전송되었다. 18번 초보자 마을 광장으로 돌아온 그는
곧바로 하드 모드로 향했다. 하드 모드 던전을 입장하자 왕리는 묘인족 숲으로 전송되었다. 앞에는 5레벨 묘인족 무리가 배회하고 있었다. 5레벨 묘인족의 생명력은 고작 3000 정도. 얼마 지나지 않아 500마리 넘는 묘요가 망령에게 전부 몰살당했어. 이어서 더 강한 붉은 눈 묘요가 나타났지. 하드 모드의 보상 던전은 묘요와 붉은 눈 묘요를 잡는 거야. 전부 처치하면 클리어할 수 있지. 붉은 눈 묘요는 체력 4000이 넘는 3줄짜리야. 여전히 따분하기 짝이 없군. 잠시 후 왕령은 숲속의 붉은 눈 묘요를 전부 정리해버렸어. 딩, 축하합니다. 보상 던전 하드 모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자유 스탯 1000포인트를 획득했습니다. 클리어에 성공하자 왕령은 18번 초보자 마을 권장으로 돌아왔어. 기분 좋네. 두 가지 모드만 깼을 뿐인데 자유 스탯을 1500이나 얻었어. 계속해서 악몽 모드로. 악몽 모드를 계속 진행하자. 악몽 모드는 8레벨 보상 던전이야. 지키는 몬스터는 89레벨이지. 체력이 2만도 안 돼서 망령의 칼질 한 번에 나가 떨어졌어. 10분 후 망령은 던전의 모든 몹을 소탕했어. 딩, 축하합니다. 보상 던전 악몽 모드를 클리어했습니다. 자유 스탯 20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클리어를 마치자 망령은 다시 밖으로 전송됐어. 망령은 조금 식이 났지. 이제 마지막 던전이 남았어. 바로 헬 모드야. 이 모드는 10레벨로인데 여기서 몬스터를 처치하면 이미 경험치를 얻을 수 있어. 망령은 곧장 들어갔지. 헬 모드 던전은 공동묘지 같은 곳이었어. 무덤에서 해골들이 기어나오기 시작했지. 10레벨 몹도 체력 2만을 못 넘겼어. 망령은 해골들을 추풍낙엽처럼 베었어. 용연도를 준 망령은 한 번 휘둘러 해골 하나씩 박살냈지. 딩, 10레벨 스켈레톤 처치, 경험치 100 획득. 몇 분 후 망령이 해골 100마리 넘게 잡았을 때 망령의 머릿속에 알림음이 올랐어. 딩, 축하합니다. 11레벨로 상승했습니다. 자유 스탯 11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딩, 주신급 특성의 증폭으로 스탯 포인트를 10배 획득합니다. 11,000포인트. 여 알림이 또 올렸어. 딩, 축하합니다. 11레벨이 되셨습니다. 초보자 심사를 조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까? 망령은 바로 아니오를 눌렀어. 지금 심사를 시작하는 건 손해야. 벌써 11레벨이라니 정말 빠르네. 망령은 감탄했지. 전생에 이맘때쯤엔 겨우 5레벨도 안 됐거든. 망령이 11레벨이 된 순간 18번 초보자 마을 채팅창에 공지가 떴어. 축하합니다. 나의 도건방패님, 마을 최초 10레벨 돌파를 달성했습니다. 보상으로 자유 스택 3000포인트를 드립니다. 딩, 마을에 11레벨 유저가 탄생했습니다. 레벨 랭킹이 오픈됩니다. 고지어 레벨 랭킹이 상단에 고정되어 초보자 마을 채널에 나타났지. 1위 나의 도건방패 11렙, 2위 혈신 7렙, 3위 고월 7렙, 4위 숲속 아기사슴 7렙, 5위 여왕님 6렙, 999위 소재사람, 1000위 청검사람. 레벨 랭킹이 공개되자 8번 초보자 마을 1000명 중 최하위도 이미 4레벨이었어. 최고 레벨인 망령은 11레벨로 2위 혈신과 4레벨 차이를 벌렸지. 랭킹이 갱신되자마자 18번 초보자 마을에 채팅창은 다시금 들썩거리기 시작했어. 망령은 채팅창을 무시한 채 더 속도를 높여서 10레벨 스켈레톤들을 쓸어버렸지. 국 무덤 속이 요동치더니 배도를 든 해골들이 나타났어. 이들은 헬 모드의 11레벨 몹이었지. 하지만 망령 앞에선 여전히 한방이야. 용연도를 손에 쥐고 거침없이 휩쓸기 시작했어. 딩, 11레벨 해골 대장 처치, 경험치 110 획득. 5분 후 망령이 해골 대장 100마리를 처치하자 머릿속에 레벨 5 알림이 다시 울렸지. 딩, 축하합니다. 12레벨로 상승했습니다. 자유 스탯 1200포인트를 얻었습니다. 딩, 주신급 특성의 증폭으로 스탯 포인트를 10배 획득합니다. 12000포인트라니 좋아. 이제 남은 건 나는 해골 대장들을 전부 처치해서 보상 던전의 최종 보스를 만나는 거야. 국 공동묘지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다음 순간 망령 앞에 땅이 쩍 갈라졌어. 갑옷을 입고 거대한 도끼를 든 해골이 기어 나왔지. 보상 던전의 최종 보스 해골 통령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어.